저는 결과적으로 옥순과 영수가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이번에 편집 방향성이 뭐 너무 영자와 뭐가 있는 것처럼만 나와가지고 좀 그런데 저는 옥순과 영자 가능하다고 봐요. 옥수님도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고 영수님도 옥수님 같이 자신한테 해주는 사람을 찾았겠지만 옥수님이 원래 그런 사람인가 잘 모르겠어. 영철에게는 조금 더 확신을 빨리 얻고자 했었는데 말이죠. 옥순 씨는 동행하는 사람을 찾고 싶다고 했었고, 그리고 중간에 영철님을 좀 알아봤었는데 영철님을 241화에서 거절당했지. 미방분 제목은 이거 그냥 썸 아닌데 둘 사이 흐르는 설렘의 공기라는 제목이네요. 이게 다 맞춰드립니다 하면 진정성이 좀 의심될 수는 있어요. 다 맞춰드립니다의 대명사가 누구야? 대표영수. 대표영수님은 물론 최선을 다했지만 결과적으로 방송 끝나고의 행보를 보면 진정성의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미방분이에요. 이게 장면상 시간이 이어져. 영수는 이 소파를 참 좋아해. 영수가 여성들하고 대화할 때 이 소파에서도 많이 얘기하고, 그리고 영수방에 아직 안 들어온 사람은 영자인가? 영수의 세 여자 중에 형제 관계이기도 하네요. 두 사람은 좀 더 가까워지려고 애를 쓰네. 특히 옥수님의 노력으로. 근데 옥수님도 들어가긴 하는데 영수님이 들어오라고 해요. 옥수님이 이제 밖에서 있다가도. 근데 옥수님은 어쨌건 지금 굉장히 맞춰주고 있고, 근데 옥수님이 여기서 목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은 너무너무 훌륭해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모든 거를 맞춰주고 상대에게 줄 때는 항상 선별을 해야 됩니다. 옥수님을 보면서 그걸 새삼 느끼는데, 상대를 선별하지 않고 모든 걸 퍼주기를 하면 영수님은 모르겠어요. 영수님이 만약 가족이 생기면 최선을 다해서 그 가족을 나보다 더 우선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젊어서 막 자기 멋있는 모습 보고 살다가 그렇게 되는 사람 꽤 있어요. 어쨌든 지금의 영수님은 세상에서 자기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자기 멋있는 걸 또 아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직은 옥수님이 원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긴 한데, 자기애가 있고 자기가 멋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람으로서 참 멋있어. 그러니까 영수 씨가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다 그러면 저는 뭐 지잘난 맛에 살지 하고 오히려 그냥 믿음도 갈 것 같고, 아유 저는 뭐 대기업 놔두고 뭐 쟤는 저렇지 하고 대견할 법도 있을 것 같아. 믿음도 갈 것 같고, 그리고 여자친구 입장에서는 되게 멋있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뭔가 이렇게 옥순 씨가 살아왔던 그 울타리가 단단한 그 가족을 이뤘던 헌신적인 아버지에 익숙한 옥순 씨는 옥순 씨가 경험했던 가정과는 많이 다를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두 분이 만난다고 해도 좀 많은 노력이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은 들죠. 그래서 여기서 뭐 형제 관계를 얘기하는데 영수는 외동. 요즘에 뭐 그런 말 있다면서요. 외동티 난다. 외동티. 막내티, 외동티 좀 다르잖아요. 약간 막내티하고 외동티는 그냥 느낌이지만 외동티가 조금 더 개인주의적인 느낌이죠. 여긴가? 그러니까 막내티는 좀 귀엽지만 이기적으로 행동하지만 미워할 수 없는 느낌이라면, 외동티는 약간 좀 따로 노는, 좀 개인주의적인 약간 이런 느낌이지. 조금 달라. 그렇게 따지면 영수는 굳이 따지자면 외동티에 가까워요. 근데 영수는 여동생 있으면 좋겠다. 진짜 잘해줄 건데. 여동생한테 잘해주는 오빠들이 가끔 있죠. 가뭄에 콩나듯 있죠. 아니면 나이 들어서 잘해주는 오빠가 있거나. 보통은 오빠들이 동생한테 잘해주는 경우는 잘 없는데, 없을 땐 잘해줄 수 있을 것 같겠죠. 그러니까 이제 옥순 씨가 아 여동생이어서 잘해줬었구나 하고 약간 높은 텐션으로 어젯밤에 어찌나 징징대전지, 그러니까 들어가서 자던가 똑바로 앉던가 가던가 하면서 성인 ADHD 있냐고 뭐 그런 농담들을 하거든요. 근데 옥순 씨가 약간 좀 산만한 면은 있었거든요. 근데 뒤에서 순자 씨랑 겹치면서, 그러니까 산만함과 성숙함은 양립할 수 있는 개념이잖아요. 느낌적으로는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것 같지만 성숙함과 산만함은 동시에 존재할 수 있는 개념이란 말이에요. 성숙하면서 산만할 수 있어. 이게 우리가 어렸을 때 통지표에 주의 산만하나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산만한 거는 성숙하지 못함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숙하면서 산만한 사람들이 있지. 산만하고 이렇게 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뭐 그런 경우가 있죠. 이건 그래서 실은 양립할 수 있는 개념이긴 해. 옥순 씨를 보면 약간 양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산만한 것 같거든? 절대 안 산만한 건 아닌데, 그렇다고 또 막 너무 안 성숙하냐 하면 성숙한 면들이 또 있어. 게다가 이게 또 순자랑 상대 비교가 되면서 또 더 성숙해 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모스크바 정숙님 나왔던 21기 때 그 남자 3인방이 계산을 안 한 거 가지고 진짜 거의 몇 달을 까였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런 걸로 안 까요. 이 지난 기수에도 뭐 남자들 그때 정말 공교롭게도 데이트 나갔던 전원 남자들이 계산 안 했거든? 그거 가지고 별로 언급 안 됐어. 이번에도 뭐 영호님이 그 계산하다가 잠깐만요! 그렇게까지 이슈 안 됐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대의 변화죠. 21기와
지금 30기에 벌써 시청자들의 관점이 달라진 거야. 그때는 진짜 무슨 큰일 나는 것 같았고 진짜 완전 대역전이 돼가지고 몇 달을 계속 얘기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보면 이 전 기수나 이번 기수 분들도 뭐 계산이나 이런 기수는 뭐 그렇게 21기랑 비교했을 때 대단히 나았지 않거든요. 비슷하거든. 근데 별로 신경 안 쓰잖아. 근데 인식의 변화는 확실히 온 것 같아. 나는 솔로를 보는 인식의 변화는 확실히 왔어. 두 분은 옥순 씨가 동물 뭐 닮았다는 얘기 들어요? 그러니까 옥순 씨를 보면 나는 옥순 씨가 처음에는 안나인가 했었어요. 옥순 씨를 보면 되게 동화 속에 사는 사람 같거든요. 근데 영철이 생각하는 안나는 동화 속에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 동화 속에 사는 캐릭터처럼 희생하는 사람이었지. 희생하고 배려하고 나만 보는, 내가 어떤 존재여도, 내가 손에서 얼음 초능력이 나가든 아니면 다정한 언니든 어쨌든 어떤 것에서도 나를 믿어주고 나의 문을 두드려주는 사람이라는 속성을 원한 거였죠. 근데 그냥 디즈니 캐릭터 같은 사람은 옥순 씨긴 해요. 옥순 씨는 그냥 이렇게 카메라 앞에만 있으면 그냥 디즈니 흉내 내는 것 같아. 얼굴 표정이나 이런 게. 약간 어린이집 선생님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로 굉장히 과장된 리액션, 표정, 그리고 옥순님의 지은 시들도 그렇고 이런 질문들도 동물 뭐 닮았나는 얘기 이런 것들. 그러면서 옥순 씨가 동물 뭐 닮았다는 얘기 들어요? 영수는 뭐 닮은 것 같아? 왜 질문에 대답하죠? 여기서 영수님은 이제 삭을 닮았다고? 근데 영수는 막 보통 남자한테는 고양이나 동물이면 호랑이, 뭐 늑대 이렇게 해주는 거 아니야? 사기요? 뭐 이러는데 영수는 자기가 이제 호랑이, 막 늑대 이런 거이고 싶은가 봐요. 영수님은 뭐 갈래요? 여기 더 있을래요? 옥수님은 여기 더 있을래요? 옥수님은 좀 쉬고 싶어. 뭐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영수가 혹시나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고 싶거나 하면 그냥 편하게 가도 돼요. 내가 여기 신경 쓰지 말고. 괜히 나 때문에 못 움직이고 있는 걸까봐. 영수 씨가 은근히 이런 거에 있어서 되게 조심스럽네. 그러니까 되게 오만하고 갑이면서도 자기가 갑으로서 살았지만 좀 상처받은 기억은 있나 봐요. 그냥 완전 완갑은 아닌가 봐. 완전 갑 상태는 아닌 것 같아. 지금 영수 씨가 나는 확실하게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한다고 믿었는데 아니라는 얘기를 한 게 어린 날의 영수 씨는 무조건적으로 갑이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나이가 든 영수는 예전 같지는 않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영수님이 미남이냐 이런 거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의 여지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굉장히 미남인데 아무튼 미남들의 삶은 물론 항상 최상위 포식자로 존재하기는 해요. 근데 그건 있어. 20살의 미남은 진짜 생태계 최상위 최정점에 찍혀요. 그런데 35살의 미남은 이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가 안 될 수도 있어. 어떤 케이스가 있냐? 입열면 깨는 스타일, 가진 게 없는 스타일. 이런 경우에는 안 먹히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들의 팬층은 굉장히 두터워서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 중에 선택한다고 하면 여전히 넓은 풀과 여유 있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데 20대 20살의 미남은 최정점에 있기 때문에 누구를 선택해도 근데 35살의 미남은 재미가 없으면 안 먹히는 경우가 있어. 왜냐면 재밌는 사람만 원하는 여성들이 있고 다정한 사람만 원하는 여성들이 있고 직업이 좋은 사람만 원하는 여성들이 생겨나요. 왜냐면 얼굴값 하다가 얼굴값 하는 사람한테 데이다 보니까 한 35쯤 된 여성분들이 더 이상 미남인 것만으로 인생을 걸지 않아. 인생을 거는 사람도 있어. 지금 여기도 있어. 여기도 얼굴 뜯어먹고 살려고 하고 얼굴로 인생 거는 분들이 많은데 어쨌건 다 먹히진 않는다고. 그래서 미남들 중에는 나이가 들어서 중년보다는 젊은이보다는 좀 늦은 그 또래쯤에 화술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영수가 20살에는 20대에는 내가 이 사람 좋다고 다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 당연히 나 좋아하겠지 했는데 날 안 좋아해. 그런 면에서 좀 자신감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나는 솔로에 출연하는 계기가 된 건 아닐까? 그래서 조심스러운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물론 영수 씨가 막 재미없거나 그런 캐릭터는 아니에요. 입 열면 깨는 스타일은 아닌데 그래도 뭔가 과거에 비해서 정점이 아닌 경험들을 좀 한 것 같아요. 이게 미남들도 그 미녀들이 겪는 딜레마를 더 강하게 겪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미녀 비슷한데 보통 얘기해보면 재미없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냐면 재미없어도 사람들이 웃어줘서 재밌는 줄 알거든 자기들이. 왜냐면 웃음이 나요. 얼굴을 보고 있으면 배시시하게 돼. 그래서 항상 어떤 그 추상 실험을 하는 거죠. 사고 실험. 물론 가끔 있어. 그런 정도 사람들은 보통 연예인 하죠. 영수님도 좀 과거에 그런 영광으로부터 좀 그런 것을 경험하지 않았나. 나이도 어리고 자기관리도 충분히 철저히 하고 있고. 그렇지만 여성분들이 이제는 좀 그건 있어요. 잘생긴 남자는 무조건 상위 포식자여서 무조건 풀이 항상 존재하는 건 맞는데 이쁜 여자는 모든 사람이 다 이쁘다고 생각해. 남자는 이쁜 여자는 다 이쁘다고 생각해. 근데 여자는 잘생긴 남자는 딱 이 스타일이 잘생겼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지금도 보면 30영수에 대해서도 안 잘생겼어요라고 말하는 분들 많아요. 20영식에 대해서도 너무 그냥 귀엽기만 해요. 남자답지 않아요 하는 분들 있어. 그 11영철조차도 그래.
그게 스타일이 나뉘어. 외모도 스타일이 나뉘는데 거기서 또 뭐가 나뉘냐면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남자들은 상대적으로 물론 남자도 무조건 이쁜 여자만 좋아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여성분들은 더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조금 더 넓어져. 이런 30영수 같은 사람도 나를 좋아하는 사람은 많은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할 확률이 나이가 들수록 상대적으로 100%에서 한 뭐 95%로 떨어지는 거야. 근데 그 5%의 경험이 영수한테는 힘들겠지. 근데 100에서 95%로 떨어지면 없다가 생긴 거니까 크게 느끼겠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를 좋아할 확률이 애초에 0이었어. 그러면 타격이 없어요. 원래 여자는 나를 안 좋아하는 거야. 그냥 울면서 넘어가면 되는데 영수는 내가 좋아하는 여자는 나는 항상 좋아했었어. 근데 안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네? 이럴 수가. 타격이 커. 그거에 대해서 큰 충격이 영수는 좀 느꼈을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이런 걸 보면. 그래서 영수는 뭘 좋아하냐 했더니 집에서 웹툰 보는 거 좋아한다고. 엄청 바쁠 것 같은데 근데 영수님은 하루 종일 운동하고 하루 종일 웹툰 본대요. 확실히 아쉬울 게 없는 삶이네요. 삶 자체도. 웹툰이야 뭐 작가들한테 미안할 정도로 몇백 원이면 그냥 실컷 보잖아요. 몇백 원씩 하면 거의 뭐 옛날 만화방 하루 있는 정도 돈이면 그 정도 보지. 가끔 커피숍 다니고 운동하고 자기 몸 가꾸면서 거울 보면서 야 멋있는데? 웹툰 보면서 야 멋진데?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야 세상에 이렇게 재밌네? 영수님은 아쉬울 게 없어. 그래서 영수님은 무언가 어떤 연인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의 루틴을 바꾼다거나 프로틴을 안 먹는다거나 운동을 덜 한다거나 이런 거 없죠. 지금 시점에서 예측하라고 그러면 저는 옥순인 것 같아요. 왜냐면 아무리 편집이 영자를 가리키고 있어도 물론 옥순 씨도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지만 아직까지는 영자로 간다까지 그렇게 느껴지진 않아요. 모르겠어. 그리고 영수가 지금까지 쌓아온 이런 거 옥순이나 순자에게 계속 1순위 어쩌니 자기 입으로 뱉어놓고 갑자기 영자한테 간다? 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진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옥순한테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 서사가 약간 권선징악 서사에 가깝게 돼버려. 자기에게 주어진 괜찮은 남자를 괜찮은지 모르고 계속 구박하다가 딴 데 쳐다보다가 결국 허망한 결과가 돼버리는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니까. 근데 알 수 없죠. 일단 두고 봐야지. 이 다음 장면에서 뭐 영호랑 뭐 여러 사람 얘기하다가 영수가 혼자 방으로 올라오거든요. 영수가 혼자 방으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옥순 씨가 따라 올라와요. 근데 이제 옥순 씨는 아무래도 좀 후발주자다 보니까 좀 조심스럽지. 이 방으로 막 들어가기가. 들어가도 괜찮아요? 좀 순자 씨처럼 그냥 쏙 들어와가지고 탁 안고 이러진 않았어. 들어와도 괜찮아요? 물어봐. 야, 제 방 보고 갈래요? 하면은 바로 뺨 맞는데. 아니 제 방 넓다고 그냥 한 건데요. 탁 그냥 바로 상사되기. 이게 방 얘기만 해도 따대기가 맞는 이런 사람이 있는데 방으로만 가도 따라오는 이게 현실이다. 심지어 같은 층도 아니야. 계단을 올라와야 되는데 자기 무릎을 희생하면서까지 따라온다. 영수는 내가 여기에 이렇게 있었다 뭐 하면서 혼자서 이렇게 쓸쓸했다 이런 얘기. 그러면서 영수는 자기 안경 쓴 거 보여주고 이때까지만 해도 옥순 씨는 문지방 쪽에 서 있어요. 여기에서 영수가 앉아요 라고 말해. 그러니까 이게 뭐 되게 사소한 차이인데 순자 씨가 그냥 와서 앉은 거 편집이 됐을 수도 있는데 그거에 비해서 이제 옥순 씨는 조금 더 조심스럽죠. 그리고 여기 바닥에 앉았는데 영수가 올라와도 돼.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올라와도 돼 라고 하면은 고마워 하고 옥순 씨는 올라가죠. 여기서 만약 이게 영수가 아니고 내가 올라와도 돼 하면 여길? 이런 반응이 올 수 있다. 순자 씨한테는 올라와도 된다라고 하진 않았었는데 말이죠. 영수는 나 뭐 올라와도 돼. 뭐 나는 그런 거 신경 안 써. 라고 하면서 그 앞에 최대한 떨어져서 앉긴 하는데 영수는 안경을 들고 왔는데 이제 자기가 이제 깜빡하고 안 썼다. 옥순 씨는 이 앞에 앉아가지고 안경 멋있다고 또 칭찬을 계속 하죠. 영수의 이불에는 일단 순자는 근데 이 옆에 이렇게 앉아 있었던 것 같은데 옆에 영den을 걸쳐서 지금 이 이불한테 얘야 너의 이불 주인이 어느 여자를 만날 것 같니? 라고 하면은 옥순 씨라고 할 것 같죠. 왜냐면 이 이불이 느끼기에는 영수가 순자한테 올라오라고 하지 않았고 순자는 아래서 얘기했는데 저희 주인님은요 아까 그 여자를 올라오라고 해서 가까이 앉았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이불의 감을 지금으로서는 좀 믿고 있습니다. 주인의 연애 서사를 가장 잘하는 건 그 주인의 이불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불아 주인은 최종 선택을 누구를 할 것 같니? 옥순이요. 네, 알 수 없지. 지금 이 이불에 올라오지 않은 영자님을 예측하는 분들이 많긴 하니까 옥순님을 확실히 조금 더 대우해주는 느낌이기는 했단 말이죠. 그렇게 이 두 사람 확실히 좀 이 미방분에 조금 더 이 두 사람의 서사가 더 담겨 있다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분들도 도토리에서 한 얘기 했었죠. 이게 4일차 밤 선택이고 이때 이 두 사람이 가장 오래 얘기하는 팀이었는데 기본적으로 영수 씨는 말하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자 씨도 말하는 거 좋아하고 그래서 첫날 영자가 영식하고 데이트할 때 데이트가 만족스러웠던 게 그날 영자가 얘기를 많이 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영식은 가까워졌다는 생각에 자기도 얘기를 많이 해야지라고 노력해버렸어.
그건 잘못된 방향의 노력이었던 거죠, 결과적으로. 하기는 그때 순자는 치마를 입고 있었으니까 올라오라는 말을 편하게 못했을 수도 있겠네. 그래서 이때 4일차 밤 도토리 안에서 영수는 오늘 옥수님한테 좀 더 다른 매력을 느꼈다. 최종 선택을 옥순으로 한다면 영자랑 영수 결국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그렇게 억울하구나요. 그러니까 뭔가 있나 싶기도 한데 그렇다고 지금까지 아무것도 없는데 선택하기에는 이게 우리가 그냥 제작진의 어그로에 끌려가는 느낌이어서 뭔가 있는가 싶기도 하고. 근데 어쨌건 아직까지 뭐가 없는데 영수랑 영자가 된다 이렇게 예측하는 거는 그냥 제작진의 방향을 가리키는 느낌이기는 해요. 모르지. 근데 참 이게 워낙 한눈에 끌리는 젊은 남녀다 보니까 지금 옥순 씨도 대단히 영수밖에 없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었어가지고 지금은 막 그런 느낌인데, 근데 저렇게 다 맞춰주는 옥순의 저 자세가 좀 매력 없어 보이진 않나요? 영수에게?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수, 영자, 순자가 다 똑같은 출발선이었으면 옥순 씨가 이겨요. 옥순 씨의 태도나 옥순 씨의 이런 적극적 성실성은 가장 훌륭했거든요. 그런데 출발선이 달랐어. 끌림의 정도는 영자가 가장 앞서 있었고, 그리고 순자가 만난 기간은 또 앞서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옥순 씨는 이 셋 중에 마음으로나 시간으로나 따져보면 후발주자에 가까워요. 마음 곱하기 시간으로 따졌을 때. 그래서 후발주자였지만 그래도 1순위까지 올라갔어. 근데 이제 문제는 과연 이제 영수가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아직 뭐 영자라는 확신은 저는 뭐 안 듭니다. 지금으로서 선택을 하라라고 하면 저는 만약 영수가 선택을 한다라고는 했으니까 저는 옥순이지 않을까. 아직까지도. 왜냐면 아직 내가 뭘 본 게 없으니까. 뭘 봤으면 뭘 하는데 뭔가 있을 수도 있겠지. 내기하자고요? 아니, 하지마. 뭔가 있으니까 제작진이 그러는 것 같긴 한데 제작진한테 안 휘둘리려고. 옹옥님이 이걸 올리셨군요. 이따가 같이 보기로 하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영수는 나는 옥순님한테 좀 더 다른 매력을 느꼈던 게 다대일 하다가 내가 옥순한테 뭔가 표현을 많이 안 하는 느낌인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때 그렇게 얘기했지. 선술집에서. 옥순이 나한테 어제 말을 걸어준 거 말고는 다른 호감의 표시가 없었다. 그런 게 크게 없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옥순 씨가 충격적이야 막 그러거든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더 해야 되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게요. 막 그러거든요. 이게 옥순 씨가 이런 것들을 정말 잘한 거지. 제가 누군가의 마음을 얻을 때 차분하고 그런 거를 연기하세요라고 하거든요. 그런 연기야. 예를 들어서 물론 옥순님이 연기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라는 거야. 이게 지금 옥순 씨 입장에서는 제가 그렇게 노력했는데 못 느꼈다고요? 아, 지금 갑질하시는 거예요? 나보고 더 노력해보라고요? 뭐 더 많은 서비스가 필요한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런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지. 하지만 지금 네, 더 해볼게요. 고객이 뭐 저희 서비스 더 없어요? 저희 3인분 같은 2인분으로 좀 해주세요. 그러면 서비스는 돈 내시면 드리고요. 3인분 같은 2인분은 없어요. 3인분을 하실 거면 3인분 내시고요. 2인분 할 거면 그냥 2인분 쳐 드세요. 하고 싶죠? 하지만 어때? 네, 고객님 노력해보겠습니다. 네, 많이 드릴게요. 족같네. 그러는 거잖아요. 원래 고객은 갑이야. 고객한테는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원래 그런 거죠. 그게 어쨌건 상대의 만족도를 높이고 그런 거를 통해서 상대가 나를 더 좋아하게 만드는 방법이죠. 옥순 씨의 이런 태도는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근데 다만 출발선이 너무 좀 불리하긴 했다. 옥순 씨가. 근데 불리한 와중에도 일단 순자는 제꼈어요. 순자는 너무 쉽게 제꼈어. 갑질은 그게 질이 붙는 순간 나쁜 짓을 상정하지만 갑이라는 것 자체는 나쁜 게 아니죠. 갑과 을은 서로 지금 거래에 의해서 생겨나는 위치예요. 아쉬운 쪽이 을이야. 돈을 내는 쪽이 갑이고, 관계에 있어서는 돈이 오고 가진 않지만 무언가가 흐르죠. 한쪽이 한 방향으로 뭔가 흐르지. 그래서 갑과 을의 관계가 생길 수가 있죠. 근데 옥순도 영수를 선택했지만 흐름을 보면 영수가 너무 좋다기보다는 도저히 갈 데가 없어. 영수밖에 없다. 뭐 그런 상황이죠. 그리고 옥순 씨도 좀 그랬던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영수가 그거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는데, 옥순 입장에서는 내가 표현을 안 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되게 멋있어 보였어. 이게 실은 영수 씨가 옥순 씨를 조종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너 나한테 노력하는 게 참 멋있더라.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사장님 저번에 저희 서비스 주는 거 너무 감사해요. 사장님 멋쟁이. 오늘도 계란말이 하나 주시는 거죠? 저희가 단골 될게요. 멋쟁이. 그렇게 노력하는 그 모습이 되게 고마웠고 멋있었어. 근데 이제 옥수님은 또 칭찬받으니까 난 그게 연애라고 생각해요. 이게 약간 옥수님도 이러다 보니까 좀 상대에 따라서 좀 좋은 상대를 만나야 되는 건데, 사장님 멋쟁이 저희 저번에 계란말이 준 거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사장님 먹지. 그럼 사장님 알았어. 계속 오신다고요? 알았어. 계란말이 쫙 손에 봐가면서 막 이런 거지. 같은 거지. 그러니까 영숙 씨가 예를 들어서 뭐 영호 혼내고 그걸 고치려고 하고 막 잘못했어. 넙죽 엎드렸어. 그래. 이게 얼마나 어른스러운 태도니 하면서 그러면 오히려 상대한테 조종당해 버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옥순 씨의 이런 태도는 너무 훌륭한데 상대를 잘 봐가면서 해야 된다. 그래서 옥순 씨는 나는 그렇게 표현했지만 그렇게 못 느꼈으면 왜 그렇게 못 느껴? 난 이렇게 했잖아. 넌 바보야. 이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그럴 것 같아. 내가 어떻게 하면 네가 느끼게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맞는데 서로 그렇게 하면 완전 베스트인데 상대가 못 느꼈다고 나를 계속 압박해서 결국 밑빠진 독에 물 붓는 상황으로 흘러가 버리는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상대를, 물론 영수 씨가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물론 옥순 씨도 여기서 이제 나는 솔로니까 최선을 다하는 거죠. 평소에도 이렇진 않을 수 있는데 저런 사고방식은 훌륭한데 상대에 따라서는 선별이 잘 안 된 상대라면 위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상대를 믿는 건 중요한데 상대를 너무 믿은 분들이 우리 또 화요 상담에 오셔가지고 또 눈물을 흘리다 가시죠. 그 상대를 너무 믿어가지고 그 상대에 대해서 프로파일을 쭉 주시면 저희가 이분은 지금 나쁜 사람인데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눈물을 흘리실 경우가 있죠. 옥수님의 태도는 어쨌건 뭐 선량하다 아니다는 모르겠지만 선량하실 거라고 믿고 싶고 선량하려고 믿고 있는데 어쨌건 옥순 씨의 이런 태도는 습득한 태도는 맞죠. 그래서 옥순 씨는 어쨌건 영수가 듣고 싶은 얘기를 해줍니다. 서로서로 맞춰주는 게 연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옥순 씨는 서로서로 맞춰주는 게 연애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영수는 지금 뭘 맞춰줬어? 영수가 옥순한테 뭘 맞춰줬는데? 옥순 씨가 그렇게 노력하는 동안 영수는 지금 영자 씨를 흔들고 왔는데 뭘 맞춰줬어? 그래서 영수가 물어봅니다. 옥순한테 최종 선택의 의미는 뭐예요? 그래서 옥순 씨는 뭐 서로 알아보면서 썸 타자. 나가자마자 일을 이건 오바다. 그래서 아무튼 뭐 둘이서 장난도 치고 영수가 진짜 옥순이랑은 하루 된 거잖아. 하루 만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게 짜증나네. 하루 만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게 짜증나네. 이렇게 말해놓고 영자를 고른다고? 나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아. 물론 사람이 뭐 사랑하면 갑자기 엉뚱한 곳에서 불꽃이 튀어가지고 만날 수도 있는데 아니 옥순한테 이렇게 말해놓고 하루 만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게 짜증나네 라고 영수가 말했거든요. 이게 또 자기가 마음 가는 대로 가는 거긴 한데 이게 실제로 자기의 어떤 진심은 아닐지 몰라도 이렇게 말해놓고 딴 데 가긴 좀 민망하겠잖아 사람이. 영자 감정은 하루 만에가 아니니까. 그러면서 여기서 영수가 뭐 더 감으셔야죠 하면서 감내 안 감내 그런 농담을 하면서 이렇게 4일차 밤이 끝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봤던 이제 본방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사람이 도토리에서의 얘기를 끝나고 숙소로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2시간을 방금 그 도토리 안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미방분에서 이 본방으로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예요. 지금 시간상으로. 옥수님하고 시간 많이 보냈어. 그리고 옥수님하고 조금 더 어른스러운 대화도 많이 했고 순자님도 어떤 절실함을 많이 표현했는데 이제 다만 옥수님 입장에서 위험 요소가 하나가 있긴 있어요. 옥순 씨는 출발선이 가장 늦었음에도 굉장히 선방에서 올라왔어요. 영수 같은 사람의 마음을 감기에는 옥순 같은 태도가 맞아요. 그래서 선방을 했는데 이제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수가 과연 옥순을 진정성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가. 물론 순자 씨가 애 같은 모습을 보여서 이 사람이랑은 커플 되기는 어렵겠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진정성을 의심하진 않거든요. 얘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면 저렇게 애 같은 모습을 보여? 라는 그 진정성은 있거든. 영자도 보면 영식하고 진짜 짜증내 하네. 이 상황에서 나한테 거짓되게 뭘 할 리는 없겠지. 왜냐면 변호사랑 최커가 돼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 나한테 온다는 거는 그거는 진정성이 없진 않거든. 근데 옥수는 지금 영수가 옥순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의심을 하고 있었어요.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의심을 하고 있었던 건 사실이야. 그래서 영수가 옥순한테 갈 곳이 없어서 온 거냐 내가 좋아서 온 거냐는 걸 물어보거든요. 선술집에서도. 그래서 옥순 씨가 가진 지금 이 시점에서의 리스크는 그거예요. 영수가 과연 옥순을 믿는가야. 옥순의 이런 선택과 옥순의 표현, 태도 이런 거는 다 훌륭해. 영수를 감기에 가장 훌륭한 건데 영수는 그 신뢰성,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가. 너희들의 애사심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그런데 저희는 이 회사에 뼈를 묻겠습니다. 해놓고 사람이네 등록해놨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뭐 1년 경력 쌓아가지고 나가려고 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영수는 이제 그게 옥순에 대해서는 조금 걱정이 돼. 영자는 영식이 있으니까 아쉬울 게 없지만 나한테 오는 거면 이건 진짜거든요. 순자는 그냥 봐도 진짜거든. 그냥 저렇게 애 같은 모습 보면 진짜거든. 옥수는 아닐 수 있지. 이거는 근데 옥순이 진정성이 없다 있다가 아니고 영수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옥순 씨가 가지는 리스크는 이제 그거죠. 지금 옥순 씨의 행보나 태도, 말 이런 거는 아주 다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충성심만 따지면 합격인데 어떤 포인트에서 그런 걸 눈치챘냐고요? 영수가 말을 했어요. 영수가 선술집에서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영수가 보는 옥순 이 정황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걸 입 밖으로 꺼내서 물어봤고 그리고 옥순은 모두 다 오케이를 하고 있고 그러면 영수는 모두 다 오케이를 하는 거에 대해서 잘하네 하고 있을 수도 있겠지만 모든 거를 다 오케이 하면 여기서부터는 저는 좀 경계심을 가지거든요. 모두 다 오케이라는 거는 이건 애초에 대답이 아닐 수가 있어요. 아니면 우연히 다 오케이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여기서 영수가 과연 선술집에서 옥순에게 말했던 그 의심을 과연 접었을 수 있을까? 물론 옥순 씨가 너무나 좋아, 성숙하고 편하게 해주는 건 맞는데 과연 그 의심을 접었을까? 그거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게 옥순 씨가 가지는 마지막 리스크인 것 같아요.
영수와의 관계에서. 그렇게 이 두 사람은 2시간의 대화를 나눴고요. 옥순 씨는 최선을 다했어요. 영수는 영자랑 1시간 대화해놓고 상대가 나 선택 안 했다고 뾰루퉁 해놓고, 옥순한테는 지금 여기서도 2시간, 이전에도 몇 시간 그렇게 해놓고 선택을 안 하려고? 뭐 물론 갑은 내로남불이긴 한데 갑은 언제든지 새로운 매장에 가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영수는 공용거실 갈 거예요. 그래서 옥순 씨가 이제 공용거실 가서 짐을 좀 챙겨가야 된다 하면서 영수는 옷을 갈아입으러 간다. 그래서 이제 영수 씨는 곧장 자기 방으로 향하고 옥순 씨는 이제 공용거실에 오는데, 영수는 옷을 갈아입겠다고 하고 옷을 갈아입고 그냥 누워서 자. 굉장히 피곤했나 봐. 근데 이런 걸 보면 영수도 옥순과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이 시점에서는 옥순으로 거의 마음속으로 좀 굳혀가고 있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굳혀가고 있는 과정에서 아주 굳힌 건 아닌데 순자가 한심하게 행동하니까, 야, 너 끝난 거 같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최선을 다해 임마. 내 마음을 얻어야 될 거 아니야. 영자에 대해서도 오히려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편하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뭐 불꽃이 튀려면 튈 수도 있겠지. 아니 근데 그렇다고 하면, 그러면 제작진이 너무 그냥 어그로만 끈 거거든. 좀 그것도 좀 이상하긴 해. 그것도. 근데 뭐 아직까지는 보여진 서사가 없으니까 영자랑 영수가 될 거다,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찍기거든. 근데 찍고 싶진 않아. 아직은 그런 가능성은 모르겠어요. 그렇게 이제 영수는 자버리고 옥순 씨가 여기 오거든요. 여기서 이게 순자 씨의 또 굉장히 어린 행동이 또 나오는데, 순자 씨는 뭐 옥순 씨랑 불편해질까봐 걱정해 어쩌고 그렇게 인터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는 다르게 여기서 옥순을 불편하게 만들어버리고 있잖아. 여기서 좀 전까지 여기 누워있었단 말이야. 이 바닥에 다운돼 있었어. 그랬다가 바로 그냥 카운트 세니까 일어나는, 거의 그 수준으로 지금 여기서 뭐 다른 분들이 옥순님 왔어요 이러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가버려. 이거 더 마실 거예요? 하면서 이렇게 그냥 눈길도 안 주고 일어나 버리거든요. 지금 이 테이블에 안주는 그거 하나였는데 가져가면 어떡해. 지금 한국 관광 중인 현숙님 뭐 먹으라고, 지금 한국 안주 좀 먹게 냅두지. 그래서 옥순 씨 오고 현숙 씨가 그렇게 해서 일어나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옥순 씨는 당연히 이제 현숙이 나한테 왜 저러나 알죠. 자기 씻을게요 하고 그냥 가버리거든요. 순자 씨가 가고 현숙 씨는 갔네? 안주 없네? 가야겠다. 나도 올라갈게요. 상황 파악 못하고 그냥 비켜버려. 이게 옥순 씨가 없을 때만 얘기하다가 옥순 씨 오면은 갑자기 탁 해서 눈치 보게 만들고, 그러면 옥순 씨가 가는 곳은 항상 얼어 있어야 돼. 다들 화기애애하다가 옥순 씨가 가면 탁 다 얼어붙는, 이게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죠. 사람이 굉장히 괴로워지는. 만약 순자 씨가 이 조직의 권력자라면 옥순 씨는 이제 이직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죠. 게다가 이 두 분은 또 같은 방을 쓰셔가지고 순자 씨 누워있는데 옆에 이제 옥순 씨 누워. 그렇게 밤이 끝나고 다시 이제 아침이 밝습니다. 상철의 운수 좋은 날이 시작됐고, 그 반대편에 이제 영수 씨가 자기 얘기를 좀 들려주는데, 영수 씨가 나는 지금 1순위는 옥순님으로 바뀌었어라고 해. 어젯밤에 옥순과 2시간 얘기한 게 영수한테는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었던 거예요. 영수나 영자나 자기 얘기를 오래 들어주고 자기와 대화가 잘 되는 사람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옥순과 2시간 얘기하고 그렇게 대화가 잘 통했다는 게 굉장히 큰데, 그래서 옥순 씨가 1순위로 바뀌었다고 그냥 공표할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그래서 영수는 좀 왔다 갔다 한다. 자기도 좀 헷갈린다. 근데 이제 어제 옥순과 얘기를 하면서 옥순이 이제 확 올라와 있는 상태. 그리고 이렇게 또 이렇게 모여 있는데, 여기 이제 영수 앉아 있고요. 여기 옥순 다리 찢겼고요. 여기 순자님. 옥순 씨 오니까 순자 씨가 막 여기서 우왕좌왕 하거든요. 현숙 씨는 어제 순자가 올라가고도 현숙 씨는 올라가는 거야? 나도 올라갈게요 하고, 옥순 씨가 혼자 있는지 옥순 씨가 무슨 생각인지 모르고 그냥 올라가네? 가네? 이렇게 됐고, 여기서도 순자가 이렇게 하니까 왜 이렇게 방황해? 현숙 씨는 왜 그래? 근데 현숙이 물어보니까 순자는 자리 어떻게 해야 될지 보고 있어요. 자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보는 게 아니고 옥순이 있으니까 불편하니까 어떻게든 더 불편하게 만들어 버리고 있죠. 그래서 이 현숙 씨는 그렇게 물어봤지만 여기서 너희들이랑 같이 안 먹어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제 순자 씨 분석에서 하겠지만 순자 씨 머릿속에는 자기가 1순위 영수 너 어때? 내가 너 이렇게 불편한 척하니까 너 아주 아쉽지? 옥순 네가 뭐라고 껴들어?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영수는 상관없어. 왜냐면 6에서 4로 낮추면 되거든. 근데 이제 옥수님도 이거 다리로 뭐 칸막이 하는 건가요? 선 긋는 건가? 그렇게 뭐 그냥 순자님이 알아서 헛발질을 하니까 자연스럽게 옥수님은 영수님 옆자리가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옥수님은 더 어른스럽고 편한 사람이 되는 거야. 순자님이 불편하게 만드니까. 그래서 옥순 씨는 지금으로서는 영자가 없다면 대진운이 참 좋은 건데, 문제는 이제 영자가 있어가지고 조금 변수가 있긴 있네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순자가 혼자 먹겠다고 올라가 버리니까 옥순 씨는 그냥 나갔다 옵시다 하면서 자연스럽게 다시 도토리로 옵니다. 이 두 사람의 어떤 대화들이 많이 이루어지는 공간이죠. 처음에는 여동생 같다. 그 뒤로
영수가 옥순을 선택해가지고 또 어젯밤에 2시간 얘기하고 여기서 이제 두 사람이 어쨌건 영수의 1순위인 상태로 다시 한번 자발적으로 들어온 도토리죠. 영수는 정리해야지. 이제 거의 마지막이니까. 그러면서 이제 정리해야지. 어제 재밌었지. 그러면 어제 재밌었지는 어제 옥순 너와의 대화가 참 재밌었어. 네가 1순위인 것 같아 라는 말이죠. 옥수는 아침부터 밤까지 너무 재밌었어. 근데 영수는 난 밤이 제일 재밌었어. 영수가 밤이 제일 재밌었던 건 편하고 재밌었거든. 옥순과의 대화가 좋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수가 옥순한테 이 정도 마음을 계속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자한테 갈까? 이거 페이크 같아 아무리 봐도 나는. 근데 또 모르지. 다음에 갑자기 어떤 서사가 등장할지. 저는 영수가 영자랑 얘기하는 순간에도 영수가 그렇게까지 영자를 끌려한다고 생각은 또 안 들었거든요. 물론 다음 주에 보고 또 얘기를 합시다. 틀리면 욕먹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영수는 이 도토리에서 영화 같은 거 보면 좋겠다. 그러면서 뭐 어바웃 타임 얘기를 합니다. 아우 둘 다 아주 그냥 낭만적이군요. 어바웃 타임 분석해달라는 분도 꽤 많았었는데 아직 못하고 있네요. 영수는 나 어바웃 타임 진짜 한 30번은 본 것 같다고. 옥순에게는 어버타임이 인생 영화고 영수에게는 어버타임을 30번 봤고 만약 두 사람이 최커가 되고 형커로 쭉 이어진다면 옥순 씨가 이렇게 헌신적인 모습으로 계속 가면 영수도 그에 맞춰서 변하긴 하겠죠. 영수 씨가 나쁜 표현이지만 나쁜 의미가 아니고 좋은 의미로 좀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잖아요.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이니 그게 어떻게 보면 자부심이지. 자기 멋대로 사는 건 자기 멋으로 사는 사람이지. 그게 자부심이니까. 영수가 같이 볼 수 있으려나? 영수는 옥순에게 은근히 이런 플러팅을 좀 해요. 어젯밤 미방군에서도 하루 만에 이렇게 되다니. 뭐 그런 말을 옥순한테 하고 여기서도 옥순한테 같이 볼 수 있으려나? 이러면서 뭔가 같이 보자, 같이 볼까? 이런 식으로 들리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최종 선택 전날에 옥순을 대하는 영수의 태도가 이런데 이게 뒤집힌다고? 이게 만약 뒤집힌다면 영수 씨는 보기보다 더 가벼운 거야. 근데 영수가 가볍나 생각하면 영수가 그렇게 가벼운 사람은 아닌 것 같거든요. 지금 영수 씨가 대하는 옥순 씨의 모습을 보면 확실히 존중하고 챙겨주는 게 있어요. 보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 순자한테도 그런 느낌으로 하진 않았지. 순자한테는 좀 애매하게 했지. 근데 이제 순자가 그렇게 해석을 해버렸지. 근데 모르죠. 순자가 1순위였던 적도 있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옥순 씨가 모르죠. 영수가 하는 거에 따라 다르지. 순자한테 나한테 먼저 다가와줬는데 마음이 간 건 엄청 큰 거다. 그러니까 순자한테 한 건 봐봐요. 되게 큰 거다라고 하잖아요. 내가 이 정도 움직인 건 큰 거다라고 하잖아. 순자한테는 너는 이 정도 바른 걸 감사하게 생각해 맥락이잖아. 옥순한테는 그 맥락이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디테일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딱 이렇다고 말이 그런데 옥순한테는 야 내 마음이 이렇게 되다니 감탄이라면 순자한테는 내가 그렇게 대한 거 크다.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고객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해주다니 와 감격이네요. 와 이런 물건이 오다니 감동이네요. 와 내가 하루 만에 이 물건을 사다니. 이거가 옥순을 대하는 태도라면 순자를 대하는 태도는 아우 저희가 이 정도 매장에 이렇게 찾아와서 저희가 이렇게 비교 분석하는 거 원래는 이 매장 안 오거든요. 이렇게 온 거 진짜 큰 거예요. 이거거든. 달라요. 물론 순자 씨한테 했던 게 조금 편집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순자를 대하는 태도는 항상 그런 식이었어. 순자야, 내가 너한테 이 정도 하는 거 큰 거다. 나 좋다는 사람 몰래 내가 이렇게 마음 몰래 안 오는데 이렇게 온 거 처음이야. 그러니까 그 매장에 들어가서 제가 원래 테크노마트 쪽 매장 잘 안 오는데 여기도 좋네요. 여기 온 건 진짜 여기서 내가 살 수도 있겠는데? 이런 느낌이라면 옥순한테는 야 내가 이 매장에서 물건을 사게 되다니 약간 다르잖아. 근데 이게 좀 감성의 영역이어서 딱 내가 이렇다라고 말하긴 나도 좀 어려운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분명히 뉘앙스가 다르거든 지금. 근데 이게 옥순과 순자에 대한 뉘앙스가 다른 게 아니고 그냥 단지 날짜가 흘러가면서 영수 씨가 분위기에 취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도 이게 딱 단정 짓기는 어려운데 다른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순자가 계속 어린 모습을 보이고 이러면서 더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그냥 옥순 씨가 잘 받아줘서 그럴 수도 있어. 근데 확실히 순자 씨도 완전히 배제한 거는 아니었던 거는 확실한데 순자 씨한테 그래서 아쉬운 거예요. 순자 씨한테 분명히 기회가 있었거든요. 순자가 상철한테 나가는 것도 되게 서운해했었고 그랬단 말이지. 그냥 옥순 씨가 맞춰줘서 그러거나 시간이 흘러서 그러는 정도의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수는 그치 내가 하는 거에 달렸지. 옥수는 나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공이 나한테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영수가 생각했을 때 순자와의 차이예요. 순자는 끝까지 센 척하거든. 근데 여기서 옥순 씨는 확실히 상황 파악을 했어. 내가 너 좋아하는 거고 너한테 선택지가 있으니 네가 선택하는 거에 따라서 달려있다. 나는 어쩔 수 없다. 네가 잘 선택하길 바란다. 이게 정확히 사실이잖아요. 근데 순자는 지금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거든. 이번에 솔로 나라 와가지고 순자 씨의 문제들이 있는데 그중에 가장 큰 게 상황 파악을 제대로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도 재밌겠다 밖에서 보면. 당신을 밖에서 보고 싶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옥순 씨랑 얘기하면서 슈퍼데이트권 얘기가 나오는데 옥순 씨가 그래요. 나는 영수가 땄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영수가 내가 누구한테 쓰는지 궁금해서 따고 쓰면 좋겠어? 그러니까 옥순 씨가 되게 잘했어 이 말도. 그게 답이 되지 않을까요? 이거를 맥락상 내용으로 보면 좀 쪼는 거거든? 너 나 선택 안 하면 나 촌 선택 안 할 거야. 끝이야 끝.
네가 걔 선택하잖아? 그거 끝이야, 끝. 나 선택하면 나고 너 딴 애 선택해봐. 그럼 끝이야. 이렇게 하는 것도 실은 이거랑 지금 옥순 씨의 말이랑 똑같은데 그게 답이 되지 않을까요? 이게 되게 차분하면서도 나는 그걸로 당신 마음을 판단하겠다라는 거거든. 이러고 말 잘했어. 옥순 씨의 대응은 굉장히 훌륭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어쨌건 맥락상으로는 협박이 됐지만 옥순 씨는 좋은 이미지를 남기면서 맥락상으로 영수의 뒤통수를 한 대 쳐줬죠. 야, 똑바로 생각해. 네가 지금 이 와중에 순자 선택하면 어떻게 되겠냐? 응? 내가 어떻게 생각하겠냐? 임마, 똑바로 해. 탁. 그게 답이 되지 않을까요? 탁. 그렇지만 본인의 위치와 본인의 이미지를 지키면서 말을 탁 하는 거지. 잘했어. 훌륭합니다. 이 후반부에 보여주는 옥순 씨의 모습은 좀 여러 상황에서 교보제가 될 수 있는 것 같아. 아니, 옥순 씨가 나도 좋고 싫고를 떠나서 지금 잘하고 있거든. 잘하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 영리한 거지. 그럴 수도 있어. 옥순 씨는 어쩌면 진정성적인 측면에서 좀 덜하기 때문에 저런 차분함이 나올 수도 있겠지. 물론 꼬아서 휴대해보고 결정하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영수가 여기서 나 사실 순자 선택할 생각이었거든요. 혹시나 딴다면 사실 순자님한테 쓰려고 했는데 1대1로 옥순과 얘기를 하면서 나는 원래 생각을 정리하려고 순자한테 쓸 계획이었는데 옥순님 말을 들어보니까 진짜 선택처럼 비춰질 수 있어서 이게 옥순 씨가 순자보다 몇 수위냐고. 옥순 씨가 막 착한 척하면서 그래도 마지막으로 순자도 알아봐요 이런 사람 아니거든. 지금 옥순이나 순자나 둘 다 지금 어쨌건 암투를 벌이는 중은 맞아요. 어쨌건 서로가 선의의 경쟁이든 악의의 경쟁이든 어쨌건 승자 독식이야. 물론 승자여도 못 가질 수도 있어요. 어쨌건 패자는 가지지 못해. 아무것도 못 갖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싸움은. 그래서 옥순 씨가 여기서 굉장히 성숙하게 이런 모습 보이고 배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옥순 씨가 뭐 순자에게 양보하냐? 그런 거 없어. 그런데 훨씬 고단수지. 순자 씨는 지금 자신에 비해서 훨씬 고단수 옥순 만나가지고 그냥 다 거의 갖다 바치고 있어요. 옥순 씨는 지금 굉장히 노력 중이지. 생각보다 인기가 없었고 처음에 이제 옥순이란 이름을 받았을 때 역시 이랬겠지만 순자 씨랑 너무 대비돼 버리니까 옥순 씨가 상대적으로 되게 괜찮아 보이는 효과도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영수가 순자 선택 못하게 막아버렸잖아요. 옥순 씨가 100% 의도는 아니지만 옥순 씨의 의도대로 된 거예요. 여기서 옥순 씨는 굉장히 돌려서 말했지만 네가 슈퍼데이트 권을 쓰는 게 곧 너의 선택이라고 난 생각할 거야 라고 지금 베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괄호 열고 순자한테 쓰면 넌 나랑 끝이야 괄호 닫고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수는 어젯밤에 분명히 좋았거든요. 오늘도 대화가 좋거든? 그러면서 옥수는 이제 배팅 걸 타이밍이 됐거든요? 배팅 걸었거든? 그러니까 순자한테 안 쓰잖아. 그래서 영수는 다시 고민이 되는데, 그러니까 옥순 씨는 어쨌건 여기서는 좋은 점은 영수는 마지막까지도 솔직하게 임하고 있구나 라는 거는 생각하겠지만 답답하죠. 옥순 입장에서는. 아무리 늦게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영수가 아직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으니. 물론 상대는 만만한 순자기는 해요. 옥순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 정도면 다 된 밥이다라고는 생각하면서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고 그래서 고민되잖아. 그래도 옥순 씨가 생각 정리할 만한 시간 충분히 가졌으면 좋겠어요. 최종 선택 전에. 그러면서 또 배려하는 이미지는 이미지대로 남기고 너 순자 선택하면 난 끝이야 라는 것도 전달하고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영수는 옥수님이랑 얘기를 하면 할수록 즐거움을 주기도 하지만 이 사람은 되게 성숙하고 멋있는 사람이다. 그래, 옥수님이 잘한다니까. 잘하고 있어. 그런 얘기들 할 때마다 마음이 조금씩 더 가더라고. 그러니까 옥순 씨처럼 하는 거. 이 후반부의 옥순의 모습들은 효과적이죠. 근데 옥순 씨는 영수의 1순위가 되면서 이 여자들 사이에서는 좀 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여자들이 그러는 건 아니고요. 현숙 씨는 이런 상황이 뭔지 모르면서 그냥 어쩌다 보니까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고 여기서 옥순 씨가 오면은 다들 막 조용해. 다 같이 얘기하다가 순자 씨 입을 탁 다물어. 그러니까 순자 씨가 분위기 탁 그러니까 다른 여출들도 눈치 보다 보니까 막 그냥 화기애애하기가 애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옥순 씨 입장에서는 옥순 씨가 오면 다들 조용한 상황이 돼버려. 실은 뭐 옥순 씨를 불편해하는 거는 지금 순자밖에 없긴 한데 순자 씨가 그 불편함을 너무 딱 드러내버리니까 다른 사람들도 같이 휩쓸려가. 그러니까 뭔가 말을 하고 싶어도 순자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옥순에게는 그 싸함이 전달돼 버리니까 여기서 이제 순자의 어떤 차가움을 발견하고 그래서 옥순 씨가 이제 영수한테 순자랑 얘기를 좀 해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니더라도 좀 빠른 시일 내에 그래서 오늘 좀 기분이 안 좋아 보여. 그러니까 옥순 씨가 이렇게 순자를 챙기는 것 같으면서도 옥순 씨도 영수가 당연히 우선이죠. 그래서 영수한테 너 휴대권 다른 사람한테 쓰면 끝이다 하는 식의 암시를 준 거고 순자도 뭐 인터뷰에서는 옥순과 자리 불편해질까 봐 걱정이다 하지만 누구보다 불편해지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옥순 씨가 영수한테 가서 얘기해보라 라고 하는 정도면 물론 본인 이미지도 있을 거고 어떤 그런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걸 수도 있겠지만 순자는 딱히 그렇게 위협적이지 않다. 그래서 아무튼 빨리 대화를 해보세요. 그러면서 옥순 씨는 순자랑 계속 선택이 겹쳤다. 제가 자꾸 걸림돌이 되는 것처럼 느껴져가지고 직접 해줄 수 있는 건 없다고 판단.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걸림돌이 되곤 있지만 내가 그렇다고 해서 영수를 밀어줄 수 없지 않냐. 그런 말이죠. 들을 수 없다.
그러니까 걸림돌이 된 거 불편하고 그냥 좋게 좋게 지내면 좋은데 좋게 좋게 지내자고 여기 온 목적 자체를 버릴 수 없단 말이지. 그래서 옥순 씨는 자기 이미지도 지키고 영수를 보냄으로써 영수에게도 성숙한 사람으로서 이미지도 남기고 결과적으로 순자와의 관계는 뭐 솔직히 상관없죠. 그리고 휴대권을 건 100일장 대회가 열리고요. 영수의 시는 초겨울 어느 숲속에서 강한 여자와 인정하기는 싫지만 섬세한 남자가 만난다. 바람이 스치는 나뭇잎 사이로 그대의 숨결이 속삭이다 섬세히 흐른다. 두 사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조용히 사랑의 내음을 키워갑니다. 정석이죠. 정석대로 쓴 것 같고 누군가를 암시하면서 쓴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단 저 시에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쨌건 영자가 담겨있진 않긴 하죠. 옥순 씨가 그렇긴 그러네. 좀 오지랖이긴 했었네. 근데 결국 불편함을 떠넘긴 부분도 있지. 그리고 광수도 시를 쓰는데 애견남은 알 수 없다. 퇴토남이 되는 법을. 애견남은 기다린다. 그녀가 날 알아주기를. 그렇게 시를 써가지고 여기서 투표를 하거든요. 광수가 따는구나. 순자는 영수 뒤에 쓰고 옥순이 광수 뒤에 쓰면서 광수가 따는구나. 옥순 씨는 왜 광수 뒤에 섰을까? 영수가 혹시라도 따가지고 순자한테 쓸까봐? 광수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옥순 씨도 이제 시를 쓰는데 옥순 씨는 약간 태어와 의성어를 섞어서 동시처럼 쓰셨어요. 뭔 시인지는 잘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저는 공돌이잖아요. 공돌이에게 감수성을 바라지 마. 박력 있는 태토녀는 걸음마다 탁탁, 소심한 애견남은 늘 애게. 그래서 리듬을 한다. 그래서 그 어떤 리듬, 뭔가 이 옥수님은 머릿속에 이미지를 그린 것 같아요. 리듬감 있게 움직이는 짧은 애니메이션이 머릿속에 그려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움직임을 형상화시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그 시를 어휘로서 접근한 게 아니고 그 애니메이션 같은 거를 먼저 그리고 그거를 의태어로 표현한 것 같은데 모르겠어. 저 같은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그렇게 여자부에서는 두 사람이 수대권을 땁니다. 영숙과 옥순 둘 다 5대5로 해가지고 둘 다 따고요. 그 와중에 이제 순자님은 영숙한테 표를 줬죠. 광수는 옥순한테 표를 줬고 그리고 광수가 그래도 휴대권을 딴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 시점에서 광수는 어젯밤에 광수가 영숙을 정리했어. 미안한데 어느 정도 마음이 정리가 됐어. 광수가 인기남에 역시 여자를 한 분 한 분 정리하고 이날도 휴대를 2번이나 나가는 그런 위협을 달성을 하죠. 정리가 됐어. 그러면서 이제 영숙을 정리를 해버리고요. 광수가 영숙을 정리하는 이 과정도 좀 궁금하긴 한데 광수가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을 찾으니까 사람들이 누구 찾아요? 옥순? 왜냐면 광수는 계속해서 옥순을 생각을 하고는 있었으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은 영숙 찾냐고 물어봐. 근데 옥순 찾아. 그러면서 이제 광수가 옥순에게 이제 데이트 가자고 합니다. 물론 이게 대세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영자와 영수가 만나는 그 시점, 소파에서 두 사람이서 잠깐이지만 불꽃이 약하지만 어쨌건 튀었던 그 시점이 만약에 그게 최종 선택으로 이어진다면 저는 희박하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그게 이어진다면 그게 굉장히 큰 역할을 하잖아요. 그 소파 위에서 영수랑 영자가 얘기하는 그 장면이 만약에 광수가 옥순한테 휴대권을 안 썼으면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안 났을 거야. 그렇다면 영자가 영수랑 만약에 잘 되면 그렇다면 광수 덕이에요. 광수가 옥순을 데리고 나갔기 때문이야. 그래서 영수랑 영자 사이에 시간이 생긴 거죠. 이게 거의 뭐 북경의 나비예요. 나비 효과야. 광수 효과. 이 거대한 나비인 거지. 이 정도면 프테라노돈 효과. 날개 길이 3m. 이 정도면 나방 효과다. 근데 그게 대세에 이렇게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것도 근데 물론 옥순 씨가 광수 씨를 애매하게 정리를 한 게 문제일까? 옥순 씨는 나름 한다고 하긴 했는데 그렇지. 정숙 씨가 영식을 데리고 나가지 않았다고 해도 또 얘기가 또 달랐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옥순 씨는 그러면 저랑 빨리 데이트 먼저 하고 그 뒤에 제 슈퍼데이트권 쓸게요. 근데 이제 옥순 씨는 휴대권이 2개가 있었거든요. 이 뒤에서 보니까 이 체조도 잘해가지고 체조도 따셨어요. 그래서 옥순 씨는 저는 그 뒤에 슈퍼데이트권 쓸게요 이러면서 광수가 아니 근데 2개잖아 2개지? 하면서 뭐 2개 합침으로 자기는 그냥 쓸 거라고. 그러니까 광수가 갑자기 욕심이 나는 거야. 그러면 나 한 개 나한테 쓰고 나 한 개 다른 사람한테 써도 돼요? 이게 광수 씨가 그동안에 먹은 짜장면으로 이렇게 각성을 해버렸어. 여기서 광수가 거절하지 못하게 이제 순간적으로 2개만 나 그냥 하나 써도 돼요? 이러니까 그건 안 되죠. 나 쓸 사람 있어요. 이렇게 하기에는 옥순 씨가 쓸 사람은 영수밖에 없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광수가 약간 거절하지 못할 제안을 해버렸어. 그래서 여기서 광수는 어쨌건 이제는 옥순하고 잘 될 마음이 있어서 나가는 건 아니니까 그럴 거면 우리 나 맛있는 거 2번 먹게 합시다. 그러니까 광수가 나 옥순하고도 좀 데이트해서 알아보고 싶고 나 영자도 알아보고 싶은데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광수가 그런 욕심은 버린 상태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가고 나 저것도 가게 되는 거거든. 옥순 씨가 거절하기가 좀 상황이 애매했죠. 여기서 단호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을걸?
그래서 광수가 그러면 나 그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옥순 씨는 쓰고 싶은 사람 있어요? 그렇게 해도 돼요. 옥순 씨도 어차피 뭐 광수 씨랑 잘해볼 마음 없고 광수도 옥순 씨랑 잘해볼 수 있지 않다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지 관리 필요 없는 거야. 만약 광수가 옥순을 좋아했다 하면은 여기서 막 간을 보겠지. 이 사람이 나한테 쓰려고 하나? 안 쓰나? 나한테 쓰라고 해볼까? 근데 내가 있는데 쓰라고 해도 되나? 내가 딴 사람한테 쓰면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지만 광수는 상관없거든. 한 끼니보다 두 끼니가 낫지. 한 끼, 두 끼, 세 끼 점점 숫자가 늘수록 난 거죠. 그래서 그러면 나 두 끼 가능? 이렇게 된 거야. 그러면 이거는 뭐 그냥 휴대권 딴 노력에 대한 보상을 얻고자 하는 시도였겠죠. 아니 뭐 광수 씨가 여기서 영자랑 잘해볼 마음이 있었겠어? 뭐 옥순 씨랑 잘해볼 마음이 있었겠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할 리는 없잖아요. 이 시점에 와서는. 내일이 최종 선택인데 한 끼보다 두 끼라는 마음으로 순간적으로 휴대권 있으면 나 딴 데 써도 돼요? 하고 그냥 제안한 거죠. 이 상황에서 뭐 옥순 씨는 또 안 돼요 하기에는 어차피 영수랑 한번 나가는 걸로 충분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광수가 그렇게 해도 돼요? 진짜로? 근데 이 정도면 한 절반 이상의 사람들은 거절 못해요. 두 개 했어요? 그럼 한 개 나 지금 써도 돼요? 아니 안 되죠. 나 이거 난 사람한테 쓸 건데. 이게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옥순 씨가 이걸 미리 생각해놨으면 저거를 거절하려면 할 수 있는데 옥순 씨는 그냥 어차피 두 개니까 전부 영수한테 쓰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기계인간이라면 거절하죠. 케네디안 사이보그라면 안 된다고 할 수 있죠. 굉장히 쿨하게 저 써야 돼요 할 수 있겠지. 야 그러면 광수 씨도 식비가 하나도 안 들었을라나? 가능성은 없어도 둘 다 알아보겠다? 아니 외모 때문이 아니라니까? 내가 광수님 외모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광수님이 지금 이 시점에서 불가능하다는 걸 알아요. 왜냐면 옥순한테는 거절 당했잖아요. 영숙한테는 거절을 했잖아요. 그러는데 지금 옥순한테는 다시 데이트를 나가자고 하고 있잖아요. 영자한테도 이거는 물론 데이트를 봐야 돼. 영자를 알아보려고 데이트를 신청할 거였으면 옥순이 아니고 영자한테 먼저 갔어야지. 그렇잖아요. 광수가 만약 영자를 알아볼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옥순이 아니라 영자한테 먼저 갔어야지. 왜냐면 옥순한테는 차였잖아요. 거절 당했잖아. 그렇기 때문에 광수는 지금 누군가랑 잘해볼 마음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내가 광수의 외모나 이런 걸 떠나서 지금 흘러온 서사나 구조상으로 하는 말이야. 그렇잖아요. 만약 영자를 알아볼 마음이 있었으면 옥순이 아니라 영자부터 갔어야 돼. 왜냐면 옥순 씨는 밥묶음 안 하고 있으니까. 밥묶음 절대 안 하잖아 지금. 근데 뭐 이거 꼭 식사를 위해서라기보다는 내가 어렵겠다는 휴대권 뭐 2번 먹으면 좋은 거지 뭐. 이거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뭐 열심히 노력해서 딴 거 상품이 2개인데 2개 똑같은 거니까 1개만 받아가세요. 그래도 2개 다 줘요. 할 수 있지. 영자님이랑은 뭐 샤브샤브 같은 거 먹으러 가는 것 같던데 다음 주 예고 보니까. 그래서 광수는 나 그렇게 할래 그러면. 그래서 옥순 씨는 휴대권을 광수한테 쓰기로 하고. 그러면 광수는 쓰려고 왔다가 옥순 씨가 자기에게 쓰게 만들었죠. 그리고 광수는 영자에게 같이 먹으러 가자 라고 제안을 합니다. 옥순 씨가 이제 영수한테 방에 갈래요? 가자. 거실에 그럼 영호 혼자 있겠네. 아침부터 휴대권 나 따면은 뭐 순자한테 쓰니 옥순한테 쓰니 이렇게 말했는데 결국 딴 거는 하나도 없어. 옥순이 2표 따고. 그래서 옥순 씨가 휴대권 내가 2개 중에 1개는 광수한테 쓰고 하나는 영수한테 쓰는 걸로 했거든요. 근데 이것도 실은 물론 광수 씨 입장에서는 뭐 큰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영수같이 예민하고 자기 중심적인 부분이 있는 사람은 옥순 씨가 나 2개 다 너한테밖에 안 쓸 거야. 난 너희가 다야 라고 말을 해야 옥순 씨 입장에서도 실은 더 효과가 있거든요. 옥순 씨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광수 씨가 그럼 나한테 써도 돼요? 지금 거의 놀러온 관점으로 생각해버렸어. 그게 있거든. 이 사람이 2개여도 전부 다 2개를 따가지고 다 나한테 쓰네. 그게 영수 같은 사람 마음 흔드는 데는 효과적이거든. 근데 광수가 2개면 나한테 써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이게 결국 옥순 씨가 광수한테 하나를 이게 영수 반 광수 반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물론 알죠. 영수도 옥순이 광수한테 마음 없다는 건 알지만 영수 입장에서는 어쨌건 옥순을 높게 친 게 나만 바라보는 거였잖아요. 휴대권을 2개 땄는데도 나한테만 쓰는 옥순 이게 더 영수 마음을 잡는 데는 효과적이라고. 근데 광수가 그걸 흔들어 버리긴 했어. 광수 씨는 실은 옥순에 대한 배려가 없고 이 남녀 사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념이 좀 없었던 거지. 그러게요. 광수 씨가 매기가 됐군요. 그래서 먼저 광수랑 나갔다 오고 그 다음에 영수랑 저녁을 먹어야겠다.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다른 남자랑 밥 먹으러 가는 거 영수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상대가 아무리 광수라고 하더라도. 근데 어차피 이거는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했죠. 왜냐면 광수가 먼저 제안을 했으니까. 어쨌건 광수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제안하든 네가 제안하든 어차피 우리는 한 번 나가게 돼 있고 너는 영수랑 데이트를 하게 돼 있으니까 그냥 내가 휴대권 하나 남으니까 하나 더 쓰자. 어차피 제작진 돈으로 먹는 건데 우리를 위해서 이게 다수를 위한 다수의 행복, 이 다수의 파이가 커지는 거니까 네가 2장을 한 사람한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더 우리의 파이가 더 커지지 않냐 이런 관점이었지. 그런데 또 사람 마음은 그거랑은 조금 다르긴 하니까. 광수가 왜 영숙을 정리한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게 이 영숙 씨가 영호한테 말하면서 재연 장면으로 짧게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광수가 왜 영숙을 갑자기 배제하는, 그것도 밤에 했어요. 이 전날 밤에. 광수가 왜 영숙을 갑자기 정리했을까? 뭐 때문에?
영숙 씨가 나를 너무나 이렇게 친구처럼 대한다고 느껴서 그 상황에서 상철과 영호만큼의 어떤 내가 마음이 없어서 모르겠어. 뭐 그런 걸 느꼈겠죠. 근데 그 자리에서 1대3 데이트에서 영숙이 자기를 안 좋아하는 걸 느껴서가 가장 유력할 것 같아요. 왜냐면 영숙 씨가 광수를 대하는 태도는 확실히 달랐거든요. 영호한테는 왜 왔어요? 광수한테 광수 이러거든요. 다르거든. 물론 그게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광수 입장에서도 영숙 씨가 어떤 1순위가 아니었는데 내가 여기서도 뭐 2, 3순위로 있는 거는 지금 이제 와서는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옥순 씨는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광수랑 나갔다 와야 되는 상황이 됐네요. 근데 광수 씨도 굳이 남의 서사를 안 건드리고 나갈 거면 좀 애매하긴 하네요. 갈 사람이 현숙 정도긴 하네. 옥순, 순자는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싸우고 계시니까 데리고 나가기 좀 그렇고, 정숙은 또 영철과 원래 서사가 있으니까 말하기 좀 그렇고, 영숙은 지금 본인이 어제 찾고, 그러면 옥순도 원래 자기가 정리당했는데 그러면 현숙인데 현숙보다는 옥순이 편했나 보지? 원래 속어법으로 하면은 광수는 현숙을 선택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사람의 온기를 느껴가면서 식사하고 싶었나 봐요. 우리가 뭐 유튜브 보고 GPT랑 얘기하면서 식사를 한다고 해도 그래도 사람이 그립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옥순 씨는 광수랑 먹고 그 다음에 영수랑 저녁 먹어야겠다. 광수가 근데 노선을 정한 것 같지가 않아요. 그걸 잘 모르겠어. 근데 그냥 맥락상으로 광수가 노선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옥순한테 휴대폰을 신청한 거거든요. 옥순 씨는 가면서도 불안한가 봐. 나 돌아오기 전까지 순자랑 데이트하거나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옥순 씨도 순자를 엄청 견제해. 티를 덜 낼 뿐이지. 다리 찢기로 선 긋기도 비슷한 거야. 그래서 그렇게 말했다가 몰라 알아서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저 말은 나 광수랑 아무 일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의미도 있고 진짜로 나 잘 기다리고 있으라는 의미도 되죠. 광수랑 옥순 씨 식사가 되는데 여기서 그냥 이 자막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여기도 먹방 타임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광수는 옥순 그리고 영숙 두 분하고 이제 식사를 하네요. 여기서도 소고기고 영자랑 얘기하는 것도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는데 여기서 영수 얘기를 해요. 영수님이 갑자기 훅훅 들어오니까 이런 거. 그러면서 이제 다음 주로 넘어가는데요. 다음 주에 영수가 그래요. 아직 영자 안 정했어. 영자 나랑 얘기해봐야 돼. 그러니까 옥순 씨가 야 얘네 뭐야 이거. 시리어스 막 이러는데 이게 진짜로 영수가 영자에 대한 마음이 있다면 옥순 앞에서 저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난 아닌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그냥 영수는 옥순 같은데 왜 이렇게 저쪽으로 모는지 모르겠네. 진짜 뭔가 있어서 그러는 건지. 다음 주에 확실해지겠죠. 기대하는 마음으로 봐야겠네요. 마음 자체가 있긴 했지만 그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영수랑 영자 장면을 보면 그 장면을 물론 분석할 때도 약간 얘기했는데 곱씹을수록 영수가 영자에게는 좀 홀가분한 태도 같고 영자 혼자 굉장히 아쉬워하는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참 모르겠네. 순자님입니다. 혼자 남게 된 고독 혼술. 순자님은 안주랑 맥주 들고 들어가려고 가고 있고 옆에서 이제 현숙님이 이제 합류를 합니다. 현숙님도 혼자 먹다가 그렇게 이제 결성이 됐고요. 현숙님은 의도하지 않게 순자님의 어떤 감정이 앞선 행동, 정치질은 아닌데 감정이 앞서서 옥순을 외면하는 행동에 현숙님이 전혀 의도하지 않고 지금 동참을 해버리고 있어. 그러니까 현숙님은 그냥 순자님이 올라가면 끝났나? 파했나? 올라가. 뭐 옥수님이 그때 왔나? 이런 거 잘 신경 안 쓰고. 현숙님이 의도해서 동조하는 게 아니고 그냥 분위기가 그렇게. 그래서 현숙님이 물어봅니다. 이제 인간에 대한 이해를 더 하고 가려고 한국과 인간에 대한 이해를 하기 위한 현숙님은 그런 미션이 있잖아요. 그걸 이제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데요. 근데 마음을 정리했다는 게 이제 영수님은 아예 없는 거예요. 현숙님이 이렇게까지 모른다. 순자님의 이제 끝이야 끝. 아니에요. 안 끝이야. 지금 현숙님은 순자님이 사라는 것도 모르고 사여도 노력한다는 거 모르죠. 그거 지금 모르는 사람은 순자님의 진짜로 영수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거 모르는 사람은 현숙하고 순자밖에 없어요. 두 사람밖에 없어. 현숙님도 옥수님 맞아 조금 부담스러워 하는구나. 맞아. 첫날에 옥수님이 현숙님한테 막 외국에서 왔죠 이러면서 현숙님도 옥수님을 좀 불편하게 생각을 하네. 현숙님은 영수가 아예 없는 거예요? 아니면 한 사람으로 정한 거예요? 아니면 그쪽을 한 사람으로 정해놓은 거예요? 이때 순자님이 이 메모를 한 게 있거든요. 4일차 여기 메모에 이렇게 양쪽에 있어요. 옥순으로 가면 논고, 순자로 가면 고. 그러니까 영수가 옥순 선택하면 안 가겠다 이거야. 순자 선택하면 영수의 감정은 질투나 서운함의 감정이니까 거기다가 나에 대한 좋은 감정이니까 가겠다. 만약 옥순으로 가면 헷갈림, 가장 큰 비중인 영자가 없는 그렇게 해서 직진이 아니라면 가지 않는다. 그게 지금 순자 씨의 계획이었는데 저게 계획대로 되나? 본인에 대해서 이해도가 없는 상태에서 계획을 세운 거야. 지금 옥순을 선택한다고 본인이 아무리 저렇게 써도 농구할 수 있나? 전혀 안 되죠 지금. 향후 방향을 저렇게 이제 메모를 해뒀는데 그러니까 순자 씨는 항상 열심히 사는 사람 같아요. 뭐든지 이제 저렇게 계획적으로 목표가 있으면 달려가는. 영숙 씨나 순자 씨가 그런 면에서 비슷하지. 경우의 수를 따져가지고 영수가 옥순을 선택한다면 나는 영수한테 가지 않겠다. 순자한테 간다면 가야지. 왜? 어떤 마음이니까.
이거를 이제 적어가면서 정리를 하는 건데 그냥 다짐 같은 거일 수도 있죠. 그래서 그 적은 거에 따라서 나한테 만약에 왔으면 그게 약간 질투거나 서운함에 그냥 하소연했다고 생각을 하려고 했고, 그러니까 순자는 질투거나 서운함, 이게 뭐냐면 6대4, 내가 지금 6밖에 안 되는 게 그냥 내가 상철한테 갔던 거에 대한 질투구나. 근데 순자가 굉장히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떨어지는데, 실은 제가 이렇게 분석 리뷰를 하면서도 이런 부분들, 영수 같은 이런 생각들을 이해시키는 게 되게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게 뭐였냐면, 여자와 남자가 있어요. 여자가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가 많은 인기녀일 때 남자는 그 여자에 대한 마음을 접어버린다. 이거를 사람들이 되게 이해 못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래요? 이 여자가 이쁘고 이 여자가 마음에 들면은 그 주변에 남자가 있으면 오히려 질투 작전이 돼서 오히려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남자는 그 여자에 대한 내 감정이 더 커서, 남자가 꼭 그렇다는 게 아니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더 커서 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고 가능성이 있는 사람, 그리고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필요에 의해서, 가능성에 의해서 그 사람과 관계를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선 저 사람을 더 사랑하나요? 아니 애초에 사랑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생충의 한 장면이 떠올라요. 기생충에 그래도 사모님 사랑하시죠? 하잖아요? 왜 그래? 뭔 사랑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거기에서 부잣집 남자 주인공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랑 결혼했겠어요? 물론 그랬을 수도 있죠. 근데 가장 자신과 어울리는 조건의 사람, 혹은 그거를 맞출 수 있는 사람, 필요한 사람을 만났겠죠. 자식이 인생에 필요한 사람을 만났을 가능성이 있다. 아니 무슨 결혼을 사랑해서 합니까? 그럼 저쪽에서는 아니 그러면 결혼을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을 해요? 아니 그럼 가장 사랑하시는 분하고 결혼한 거 아니에요? 아니 결혼을 뭐 사랑해서 합니까? 실은 기생충에 나온 정확한 대사는 아니지만 그 맥락이 있었거든요. 아니 물론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결혼하지. 뭐 우리 같은 이런 서민들은 그러지. 근데 영수는 갑이시니까. 이번 영수는 조금 덜한데, 예를 들면 대표 영수나 이런 분들, 특히 이제 회피형 아니면 인생에서 사랑보다 더 명확하게 중요한 게 있는 사람들은 사랑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존재해요. 그러니까 연애에서도, 인생에서 내가 사랑보다 나는 내 사업이 중요하다, 사랑보다 내 자식이 중요하다, 사랑보다 나 자체가 중요하다, 이런 사람들은 더 사랑하는 사람을 선택하지 않아요. 방금 말했던 사례들을 생각해봐요. 사랑보다 내 자식이 중요한 사람은 내가 꽂힌 사람이랑 결혼 안 해요. 내 자식의 좋은 부모가 돼줄 사람이랑 결혼하지. 똑같은 원리예요. 내가 사랑보다 사업이 중요한 사람은 내 사업을 최소한 피해 입히지 않을 사람이랑 결혼해요. 내 사업을 키워줄 사람이랑 결혼하겠지. 그러면 똑같은 원리로 사랑보다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멋지고 내가 너무 중요한 사람은 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아요. 나를 더 사랑해주는 사람을 만나지. 그래서 이걸 적용해보면, 나를 이 사람이 더 사랑하니까, 이 사람이 나를 선택했으니까 내가 가장 나를 사랑하겠지?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순자 씨가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잘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순자 씨가 좀 어리다 보니까 그런 개념을 잘 모를 수 있겠죠. 어릴 때는 그냥 더 사랑하는 사람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순자 씨는 옥순을 선택한다고 예고했던 게 질투의 표현인가? 질투의 표현으로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는 게, 순자 씨는 내가 이 사람을 질투하고 이 사람밖에 없지만 질투 작전을 쓰기 때문에 상대도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개입돼 있고 다른 사람과 뭔가 경쟁을 해야 되고 그런 상황 자체를 아예 접어버려. 마음을 접는 걸 넘어서 그냥 그런 상황이 주어지면 마음이 식어버려. 그러니까 이제 순자는 영수 씨가 선술집에서 다 얘기했거든요. 사실을 다 얘기했어, 영수가. 영수는 6대4라고 했고, 누가 6인지는 말을 안 했지만 6대4다. 그리고 6과 4로 이렇게 된 이유는 이 사람이 나만 보는지 다른 사람도 보는지에 따라서 결정했다. 그러니까 어떤 회사에 내가 지원을 했어. 자, 이 회사 지금 저희 면접 조건은요, 저희 회사에 대한 애사심, 그리고 다른 회사에 지원하지 않은 사람들을 좀 우선으로 뽑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갑자기 순자가 아니 무슨 말이에요? 저는 이해 안 돼요. 그렇게 뽑는 건 말이 안 돼요. 아니 그냥 원래대로 먼저 지원한 사람 위주로 뽑아야죠. 능력 있는 사람 위주로 뽑아야죠. 아니 그건 지원자가 할 소리가 아니죠. 회사에서 이게 이직률이나 이런 것 고려해서 다른 회사 지원하지 않고 우리 회사만 지원한 사람 우선으로 뽑을 수 있지. 물론 그 정보를 알 수도 없을 수도 있겠지만, 아니 회사에서 그렇게 뽑겠다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중요한 거는 어쨌건 애사심일 수도 있어요. 그 다른 것보다 우리 회사를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충성도가 높으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순자는 지원한 입장에서 나는 이해 안 돼. 그리고 끝까지 안 믿어, 그걸. 그러니까 이게 순자님은 계속해서 영수의 마음을 궁금해하고 이해를 안 하고 그러는데, 영수는 다 말을 해줬음에도 순자가 자기의 생각과 다르니까 이해를 못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게 영수는 다 말을 해줬습니다. 심지어 영자가 계속 끌린다는 얘기, 6대4였고 처음에 순자가 6이긴 했어요. 선술집 갈 때도.
나중에 엎어졌지. 그리고 왜 엎어지고 왜 6이고 왜 4고 그 이유도 얘기해줬어. 근데 순자가 그럴 수가 있어요? 하면서 안 됐단 말이야. 받아들이질 않았어. 여기서도 적어가면서까지 받아들이진 않았어. 영수가 저러는 거는 질투인가? 옥순이라고 말하는 게 옥순을 만약 선택했다면 이거는 안 가야지. 만약 순자를 선택했다면 이거는 그냥 질투겠지? 나한테 좋은 마음이지? 아니 그걸 왜 믿질 않아? 순자 씨가 두 사람이 연인이 돼서 좀 사귀다가 순자 씨의 어떤 이런 좀 감정적인 태도가 나오면 그래도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사귀기도 전에 썸 타기도 전에 이런 모습이 나오면 보통 가긴 힘들죠. 지금 영호랑 영숙도 비슷해요. 사귀지도 않았어 지금 썸도 아니야. 그런데 벌써 저런 모습들 나오면 이제 힘들지. 두렵지 선택하기가. 그래서 순자가 현숙한테 이제 하소연을 좀 하거든요. 제가 어제 좀 뾰로통 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는 이제 뾰로통 이런 단어로 물론 뾰로통이 좋은 건 아닌데 순자 씨는 자기는 그냥 뾰로통 했다라고 하지만 그 뾰로통이 지금 옥순 씨에게 계속 뾰로통 하잖아요. 옥순 씨가 오면 뾰로통하게 올라가 버리고 사람들이랑 막 웃고 떠들다가 옥순 씨가 오면 뾰로통하게 입을 다물어 버리고 그걸 당하는 입장에서도 뾰로통이라고 할 수 있을까? 회사에서 한 직원이 나만 보면 다른 직원하고 웃고 떠들다가 뾰로통해져가지고 내가 가면 다들 그냥 불 켰을 때 바퀴벌레처럼 사라져. 그래서 내가 어디 가면 싹 사라져. 점심시간에 내가 끼면 다들 뾰로통한 텐션으로 말을 안 해. 그냥 뾰로통한 거야? 그거를 막상 당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지옥 같죠. 지읒 같은지 지옥 같은지 아무튼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영수의 1순위인 이유는 이제 대화를 신청했고, 그러니까 순자 씨가 하고 있는 그런 착각들. 내가 영수의 1순위인 이유는 첫 번째 영수는 나한테 대화를 신청했다. 두 번째 숙취 해소제를 선물했다. 세 번째 커플룩이다. 이 세 가지인데 영수가 순자에게 대화 신청한 이유는 영수 스스로의 피부가 소중하기 때문이야. 숙취 해소제를 선물한 이유는 자기가 두 가지를 가져왔던 자신의 계획이 소중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 커플룩으로 오해한 건 자신의 스타일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뭐 소중하다는 표현 좀 어색하지만 결국 선크림 그리고 이거는 준비를 했으니까 이제는 2명 안에서 결정하겠다 했고 세 번째 커플룩은 그냥 입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유가 안 돼. 근데 순자님 입장에서는 이게 하나의 시그널로 받았다라고 한번 자기가 자기의 마음이 커지는 순간 이렇게 해석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개 상담을 할 때도 이게 자주 있는 사례인데 어떤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 것 같대요. 근데 그 근거를 물어보면 그 사람이 나를 많이 쳐다본대. 근데 생각해보면 상대가 나를 많이 쳐다보겠어요? 내가 상대를 많이 쳐다보는 것도 있겠지. 내가 쳐다보니까 눈이 마주칠 거 아니에요. 내가 CCTV로 그 사람의 시선 처리를 확인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람들은 내 감정을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의 감정이라고 생각하죠. 그러기를 믿고. 그렇죠. 웃기게 생겨서 쳐다본 걸 수도 있고 내 뒤에 시계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대화 신청은 정말로 선크림 때문이거든. 진짜로. 순자 씨는 굉장히 1인칭적 사고를 하고 있어. 내가 이 사람이 너무 좋으니까 이 사람도 나를 좋아할 거다라고 생각하고. 근데 순자 씨가 막 그렇게 막 상대를 악의적으로 은따를 시키고 괴롭히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나 삐졌어 흥 약간 이거에 가깝죠. 너무 애 같은 행동이지. 근데 이제 저걸 당하는 사람은 너무 괴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순자 씨가 그거는 반성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어쨌건 저게 옥순을 괴롭힐 거야 이건 아닌 건 알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강하는 상대는 똑같을 수가 있어. 순자 씨는 커플룩까지. 근데 이 커플룩은 순자 씨가 원하는 답을 결국 상대가 들려준 꼴인데 순자 씨는 진짜로 그렇게 믿었죠. 이거 커플룩이죠? 나랑 커플룩 한 거죠? 아닌데? 나 그냥 입은 건데? 에이, 커플룩이잖아요. 나 커플룩이면 좋을 뻔했네. 맞아. 약간 이렇게 해서 그냥 거의 떠먹여줬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순자 씨는 믿어버린 거죠. 근데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순자 씨가 영수를 너무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순자 씨는 그게 기억 속에서는 너무 명확하게 딱 새겨지니까 처음에는 영자에게 끌렸다고 하더라도 나의 어떤 노력으로 내가 쟁취해냈는데 그러니까 순자 입장에서는 영수라는 그 링 위에 내가 영자랑 마지막에 이제 결승에서 붙어서 물론 가상의 영자지만 내가 영자를 꺾은 거예요. 영수 마음속에 있는 영자를. 원래는 영자가 더 강한 존재였어. 끌린다고 했으니까. 근데 나의 노력으로 꺾었어. 그래서 내가 우승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난입한 거야 링 위에. 옥순이 링 위에 난입을 하니까 그걸 난입시킨 영수한테도 짜증나고 난입한 옥순도 이게 반칙이라고 생각이 들어버리는 거죠. 근데 옥순 씨가 난입한 건 아니거든요. 하긴 뭐 순자 씨는 그래도 영수를 처음부터 계속 마음에 둔 건 있었지만 중간중간 뭐 영출한테도 갔다가 상출한테도 갔다가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프링글스님, 어둠 속의 털라님 모두 반갑고요. 그래서 순자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나한테 좋음을 표현하는 건 줄 알았는데 나한테 맞추는 것 같았는데 근데 순자 씨는 참 이상한 게 영수가 분명히 말을 한 게 있는데 영수의 말은 안 믿고 영수의 행동을 자기 식대로 해석해가지고 믿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이걸 답정나라고 하는 거잖아요. 영수가 말했잖아요. 분명히 영수는
물론 자기 마음에 좀 마주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꽤 솔직하게 얘기했어. 순자랑 산책할 때도 진짜 선크림 달라고 했고 겸사겸사 산책하자고 했고 자기 옷도 커플룩 아니라고 먼저 얘기했고 그리고 순자한테도 네가 6인지 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건 너는 6과 4 중에 하나고 이렇게 내가 먼저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렇게 좋아하는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건 나한테 정말 큰일이다. 근데 순자는 그렇게 큰일을 내가 했어? 야 그럼 내가 좋다는 거네? 그건 아니었죠. 네가 그렇게 큰일이다. 그렇게 네가 큰 걸 해냈다. 내가 원래 테크노마트에서 물건 안 사는데 이 매장에 내가 들어왔다. 내가 지금 살 거를 고려하고 있다. 이거 대단히 큰일이다. 나 원래 테크노마트에서 물건 안 산다. 야 이게 매장이 신뢰가 되네. 진짜 큰일이다. 하지만 살 줄은 모르지. 그 말은 되게 순자 씨가 크게 듣고 실제로 영수가 했던 말. 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 나는 높은 가치를 둔다는 거는 안 믿어. 정작 그 얘기는 또 왜 안 믿고. 나 옥순 선택한다. 안 믿어. 왜 안 믿는 거야 대체. 말해줬는데. 그래서 순자는 이제 나한테 맞추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순자는 이제 자기는 이제 명확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물어봤다고. 순자는 그래서 숙취 해소제 나만 준 거 맞냐? 라고 물어봤는데 그래 이 순자 씨 입장도 이해는 가요. 이런 거 보면 숙취 해소제 나만 준 거 맞냐? 이건 순자 씨가 오해할 만하긴 하다. 이렇게 이걸 생각해보니까 이 아까 세 가지 퍼즐 중에 숙취 해소제 애는 너무 명확하잖아요. 순자 입장에서 나만 줬으니까 그걸 영수가 너만 줬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 시점에서는 너만 준 거였거든. 그 당시에는 근데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아직은 있었잖아. 그러니까 순자 입장에서는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 나한테만 숙취해소제를 줬다고 하면 그 마음이 내가 1순위라고 착각할 만은 하겠어요. 순자 씨 같은 분이 특히나. 근데 그걸로 영수는 날 좋아해. 영수는 나야라는 거를 머릿속에 딱 꽂아버리니까 그 뒤로 들어오는 다른 정보들을 넣질 않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랑 썸을 타다가 이 사람이 내가 좋대 그랬는데 나한테 뭐 그 말을 했어. 네가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인기 있고 그런 거 나는 그런 사람하고는 만나진 않아. 그러면 내 마음이 식을 수 있어. 그때 이 사람이 그냥 질투나나? 이 사람이 이게 먹히네? 질투하네? 그러면서 막 그런 걸 더 보여줘. 그러면 그냥 깨지는 거예요. 지금 영수가 분명히 말한 중요한 정보를 줬는데 그건 정작 또 안 믿어 지금. 근데 숙취해소제는 진짜 순자 씨가 오해할 만해. 그거는. 그러니까 숙취해소제가 오해가 되니까 그 뒤에 커플룩까지도 오해를 해버리지. 근데 커플룩이라는 오해를 하게 되면 이건 진짜 크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커플룩을 상대랑 옷을 맞춰 입는다. 이거는 마음 표현이긴 해 실은. 왜냐면 웬만하면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썸을 타거나 아니면 사귀거나 할 때나 커플룩을 하죠. 어쨌건 데이트, 너와 나의 데이트 시밀러룩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 아는 단어 하나 나왔다. 언젠가 한번 써보고 싶었어. 그러니까 이게 순자 입장에서는 숙취해소제로 오해를 하고 커플룩으로 오해를 하니까 확신을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솔직히 커플룩을 입었다는 건 솔직히 100대 0이죠. 다른 사람이 누가 와도 이건 100이어야 돼. 거의 이거는 순자는 내 여자야 라고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는 거예요. 만약에 진짜로 커플룩이라면 이건 공표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순자 머릿속에는 순자야 널 위해 준비했어. 숙취해소제 탁 주고 다음날 순자야 우리 둘이 커플룩 다른 사람이 와도 너와 나의 연결고리 이거는 거의 고백이거든요. 순자 머릿속에서는 그런 상태니까 그래서 삐질 수가 있는 거예요. 너 내 남자친구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해. 나 삐졌어.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순자 입장에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순자 머릿속에는 영수가 순자야 널 위해 준비했어. 어때 나의 그레이. 순자야 너만을 위해서 준비했어. 숙취해소제. 이러니까 순자가 생각하는 영수와 우리가 보는 영수가 다른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또 순자 씨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고 솔로나라가 그래. 솔로나라는 지금 이게 짧은 시간 안에 막 1인칭으로밖에 볼 수 없는 파편화된 걸로 사람의 마음을 막 판단해가지고 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순자 입장에서는 그만큼 이 사람이랑 나랑은 커플인데 옥순 씨가 지금 중간에 반칙처럼 들어오고 영수는 지금 나한테 이렇게까지 마음을 표현해놓고 계속해서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질투작전 쓰는 거야? 뭐야? 나랑 지금 연인인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보면 어떤 남자가 여러분들이랑 데이트할 때 커플룩 입고 데이트를 했어요. 그리고 같이 있는데 여러분하고만 딱 초코에몽 사줬어. 그리고 다음날도 같이 너 오늘 뭐 입을 거야? 사람들 뭐 입는데 너 오늘 뭐 입을 거야? 너랑 같은 옷 입으려고 해가지고 커플룩까지 탁 맞춰서 나왔어. 그러면 오해할 수 있지. 순자이가 보는 영수가 그렇다는 거야. 순자가 보는 영수. 실제 영수는 아니야 근데. 우리는 실제 영수를 보고 있죠. 그나마. 왜냐면 여러 가지 모습들, 여러 사람들과 만나는 그런 모습들 우리는 보고 있으니까. 순자는 못 보잖아요 지금. 순자 씨가 굉장히 답답하고 애 같은 모습을 보이는 건 맞는데 그런데 순자 씨 인칭으로만 생각해보면 순자 머릿속에 영수는 그렇겠구나. 처음부터 근데 숙취해소제는 2개였죠. 그리고 숙취해소제를 그 주는 시점까지만 해도 순자 씨가 그 전날 순자 씨 표현대로 뾰루퉁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순자가 1순위였어. 선술집에서 거기서 영수 계속 긁고 영수는 자존심 높고 그리고 체면 중요한 내가 멋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거기서 계속 깔아뭉개고
그러니까 결국 4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순자 씨가 본인 감정, 현실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감정에 휘둘리는 바람에 기회를 다 날려버렸어. 순자 씨가 기회가 많았던 건 사실이거든요. 물론 여기서 뭐 최커가 된다고 해서 밖에 나가서까지 커플이 되냐 그건 알 수 없지만 순자의 착각에 순자를 새 남자가 선택한 다대일 데이트 전적도 한몫했을 것 같아요. 아, 나 인기녀다라는 거. 그러니까 순자는 내가 지금 기회가 많고 내가 선택지가 많고 영수는 이미 나를 좋아해. 그래서 나랑 막 옷까지 맞춰가면서 이렇게 나왔어. 근데 그게 순자 입장에서 커플룩이라고 오해를 할 만한 게 숙취해소제를 주잖아요. 숙취해소제를 줄 때 숙취해소제를 순자가 받을 때 옷 톤으로 영수가 옷을 갈아입고 나오긴 했어.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때 회색 그 자켓을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취수를 보면서 내 옷 보고 아 역시 패션업계 있다더니 내 옷 딱 확인하고 비슷한 거 입고 아 이 정도면 사랑이네. 이거 사랑이다. 그러니까 순자 씨가 이제 그렇게 이제 오해가 오해를 부르면서 쌓인 거지. 근데 참 어떻게 공교롭게도 또 옷 색깔 톤이 또 비슷한 걸 입어가지고 그때 이제 숙취해소제를 받으면서 순자 씨가 나만 받았어요? 그때 지금은 그러면서 순자 씨가 또 같은 옷 입었을 때도 그래 이게 숙취해소제를 줄 때랑 그리고 뒤에서 순자 씨가 나랑 일부러 맞춘 거예요 라고 물어볼 때 순자 씨는 옷이 같거든요. 영수가 옷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순자 입장에서는 에헤이 숙취해소제 보면서 유심히도 봤다. 아유 유심히도 봤어. 최대한 비슷한 걸 입었구만. 아유 이 검은색 이거 목폴라도 아유 똑같네 똑같아. 유심히도 봤다. 응? 에휴 그저 그냥 말로 하지 뭘 이렇게 순자 씨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래놓고 뭐 6대4? 너 진짜 아유 근데 그런다고 모를 것 같아? 네 마음을? 남들 안 볼 때는 그렇게 숙취해서 주고 그냥 응? 남들 안 볼 때 그냥 옷 그렇게 가가지고 막 잽싸게 가서 옷도 갈아입고 뭐, 응? 뭐 패션 업계니까 뭐 이렇게 컬러도 대봤을 거 아니야? 에휴 그러니까 순자도 다른 사람 앞에서는 센 척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수도 그런다고 생각해. 영수도 질투작전 쓴다고 생각하고 순자는 이 사람이 너무 좋으면서도 다른 사람 있으면 이 사람이랑 장난치고 막 이러거든요. 센 척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일부러 저랑 맞춘 거예요? 근데 이제 영수가 아니 의도하지는 않았어. 그러니까 순자가 에휴 기분 좋을 뻔했잖아. 그러니까 영수가 그냥 순자가 너무 또 실망하니까 그냥 맞춰서 입었어요 라고 말을 해줘요. 이건 그냥 진짜 해준 건데 순자 입장에서는 이제 순자 머릿속에 여러 가지 이제 생각과 정황상 아 영수가 맞춰 입으기 확실하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순자가 현숙한테는 자기가 영수랑 했던 대화보다 영수는 훨씬 더 확고하게 말한 사람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옷 갈아입은 게 나랑 비슷하게 입으려고 한 게 맞냐? 그런데 맞다고 하니까 나는 당연히 내가 1순위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영수는 맞습니다. 제가 커플룩 했습니다가 돼버렸어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 순자는 영수님은 옥수님을 선택한 게 진짜 자기 마음일까? 그러니까 이게 순자는 내가 영수를 너무 좋아하면서도 영수가 지나갈 때 뾰로통 흥? 너 쳐다도 안 볼 거야? 흥? 이게 영수가 옥순을 선택한 게 순자 너한테 삐졌어 흥? 옥순한테 가야지. 자기랑 똑같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은 그래서 자기 기준으로 상대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어떤 좀 성숙한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어느 정도 성숙도가 있어야 그 사람을 알아볼 수 있어요. 지금 순자 씨는 물론 영수가 대단히 뭐 성숙한 사람이다 이건 아닌데 어쨌건 순자 씨는 영수를 이해를 못 하잖아요. 지금 영수도 자기 같을 줄 알고 영수도 자기 마음이 아니고 옥순한테 가야지. 네가 제일 좋지만 너한테 삐졌어. 너한테 커플룩을 할 정도로 너에게 마음 표현했지만 지금은 삐졌어. 옥순한테 써서 너한테 질투하게 나게 할 거야. 그런 짓 안 해요, 영수는. 영수 씨는 자기에 대한 이게 어쨌든 뭐 장점이자 단점인데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나서 그렇게 짜치는 짓 안 해. 그냥 니들끼리 싸워봐라야. 그중에서 나한테 누가 더 충성을 다하냐. 우리 조직은 충성도를 본다. 누가 가장 충성하냐. 다른 조직에 기웃댔다. 그럼 제명이야. 그러니까 이게 순자 씨는 영수가 말한 진실들은 다 잊어버리고 본인이 기억하고 싶은 정황만 기억을 해서 지금 그걸 사실인 양 기억을 해버리고 있죠. 근데 이제 그게 순자 씨가 영수를 그만큼 좋아하기 때문이에요. 바램이 지금 이걸 만들어버렸어.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선택하고 혼란스러울걸요? 그러니까 영수가 옥순을 선택하고 혼란스러울까? 아닌데 점점 굳혀지고 있는 상황일 텐데. 왜냐면 옥순과 있을 때 편하거든요. 옥순 씨가 지금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옥순 씨가 좋은 사람이다 아니다 이거는 일단 둘째 치고 옥순 씨는 영수가 생각했을 때 가장 자기에게 잘해주고 있어요. 좋게 해주고 있어. 믿음이 가고 편안하고 그렇게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자는 이제 분석을 그냥 영자님이 원래 1순위였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그저 상황에 따른 선택일 뿐 지금 선택은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냥 선택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순자 씨는 그냥 자꾸 너무 자기 생각을 사실인 양 생각과 사실을 조금 구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영수가 말한 거는 사실 판단에 안 넣고 자기가 정황상 판단한 거는 사실인 양 믿어버리고, 그리고 지금 선택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건 그냥 본인의 생각인데, 그리고 영수가 6대4 그 말을 할 때도 본인의 생각을 거기다가 끼워 넣는 것도 되게 답답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저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왜 옥순 앞에서 그렇게 기분 나쁜 티를 내냐고. 그러니까 이게 순자는 지금 이게 시스템상 어쩔 수는 없는데 옥순을 내 남자친구 옆에서 껄떡대는 회사 여직원 같은 느낌으로 보는 거야. 지금 남자친구랑 이미 사내 연애가 시작됐어. 비밀 사내 연애를 하는데 이게 옥순 저게 나랑 친구라고 왔다 갔다 하더니 내 남자친구한테 뒤에서 껄떡대는 거야. 아무리 이게 나랑 친구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내 남자친구가 여자친구 있다고 말은 못해. 사내 연애라. 얘 나랑 커플룩도 하고 막 몰래 서로 같이 뭐 양말이랑 속옷 색깔도 다 이렇게 맞춰 입고 서로 이렇게 딱 그 마음으로 통하는 그게 우리는 있는데, 응? 숙취해소제도 딱 나한테만 주고 회식할 때도. 그런데 제가 그런 거 모르고 나를 여자친구로 인정 안 하고 지금 자꾸 싸움 들어오는 거예요. 순자는 옥순이 내가 영수의 1순위고 영수는 이미 나를 좋아한다는 걸 옥순이 인정을 안 한다는 생각 때문에 옥순한테 짜증나는 것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실제로 사실하고는 다르죠. 그렇진 않지. 순자가 생각하기에는 영수는 나를 이미 좋아하고 우린 이미 커플인데 최종 선택까지는 그걸 드러내기는 어려운 상태. 그래서 그냥 커플룩 정도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옥순이 끼어들어가지고 안 될 거를 끼어들어서 자꾸 우리 사이를 짜증나게 하는 거야. 근데 그거에 자꾸 뭐 저쪽을 선택하니까 순자는 여기서도 영수가 옥순을 선택한 게 마음이 아닐 거라고 믿질 않잖아요. 그게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잖아. 그러니까 영수는 나야 지금도 순자 머릿속에. 그러면 순자 머릿속에 얘랑 나는 비밀 사내 연애 중인데 옥순이 지금 자꾸 반칙성으로 끼어드니까 옥순도 짜증나. 게다가 지금 이게 또 회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옥순한테 나 실은 사귀는 사람 있어요. 이 말을 못하니까 이것도 짜증나. 막 이런 상황이에요. 순자 씨는. 상황 파악을 조금 현실하고 다르게 한 거죠. 순자 씨는 그래서 옥순이 가장 짜증나죠. 옥순은 지금 우리 사이에 끼어든 반칙성, 나를 무시하는 여자거든. 그러니까 옥순이 나를 먼저 무시했다고 생각되는 거야. 근데 실은 이쪽에도 강적인데, 영자도. 근데 하도 막 편집이 그렇게 몰아서 그렇지 옥순이 가장 강적은 맞는 것 같아요. 옥순이, 저는 이게 계속 후반부로 갈수록, 그러니까 영수가 영자를 초반에 말하긴 했지만 영수가 영자 선택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도 근거를 막 말할 수 있는데 말했다가 틀릴까봐 다음 주에 말하려고. 만약 영수가 옥순을 선택하면 그때 말할 거야. 그래서 이렇게 모여 있는데 현숙님이 다른 사람 안 알아본 거 아쉽지 않냐고 영자한테 물어보거든요. 이 뒤에 원래는 이제 순자님이 다운돼 있어요. 그래서 영자가 그나마 영수님이 좀 뒤늦게 어제 밤에서야 좀 얘기를 나눴다. 그러니까 순자가 얘 다운돼 있다가 벌떡 일어나 카운트 세웠다가 이제 일어나는 것처럼, 맞아 왜 저러는 거야 하면서. 그래서 영자는 뭐 하루만 더 일찍 했어도 머리 터졌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영자가 영수를 아쉬워해요. 영수는 영자를 그렇게 아쉬워하지 않는 것 같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영수 입장에서 옥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인 거죠. 이 사람이 나한테 하는 거를 따라서 달라지니까. 그리고 옥순 씨가 뒤늦게 들어오거든요. 옥순 씨는 밖에서 영수랑 2시간을 얘기를 하는 바람에 가장 늦게 들어와요. 영수는 이날 옷을 갈아입고 뭐 내려오는 어쩌나 하다가 그냥 맘 편히 자요. 옥순과 대화를 하고 맘 편히 자거든. 그래서 이때 이제 옥순님이 좀 늦게 오거든요. 이때 뭐 정숙님도 졸려서 뭐 좀 하품도 하고 뭐 이런 때였어요. 근데 이제 옥순님이 이렇게 오니까 순자님은 다운됐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서 나 씻어야겠어 하면서 가버려요. 눈도 안 마주치고 가버려. 그러니까 순자의 입장에서는 그냥 불편하니까 간다겠지만 이건 너무 애 같은 행동이죠. 순자 씨가 여기서 현숙님이 있었잖아요. 원래 현숙님이 같이 맥주 동기였잖아. 그래서 이거 더 마실 거예요? 하면서 눈길도 안 주고 그냥 자리를 정리해서 일어나 버리거든요. 그러면서 뭐 현숙님도 그냥 자연스럽게 같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순자 입장에서의 옥수는 반칙, 끼어든 사람, 방해꾼이 돼버리는 거죠. 그냥 나를 방해한 게 아니라 우리를 방해한 사람.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순자 씨는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공격 중이거든요. 옥순 씨 입장이나 아니면 이런 우리가 한 발짝 떨어져 봤을 때. 근데 순자 입장에서는 내가 공격하는 중이 아닌 거예요. 나를 무시하고 비겁한 행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는 거지.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순자 씨는 옥순 씨 외면하고 일어나서 그냥 가서 자버리고요. 다음날 아침 순자 일어나자마자 이제 위층으로 갑니다. 아래층은 불편해. 일단 옥순이 있으니까 불편해. 그래서 현숙님이 순자한테 물어봐요. 오늘 계획은 어떻게 돼요? 누구랑 더 대화할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순자 씨가 지금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하는데, 옥순을 선택하면 접겠다고는 했지만 좀 내가 납득할 만한 이유면 다시 생각해 볼 것 같은데 그럴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수가 나를 납득시켜주면 내가 한 번 더 해볼 수는 있다. 그러니까 지금 순자는 영수가 나랑 커플룩을 맞춰 입을 정도로 영수가 나를 좋아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만 숙취해소제를 주고 나랑 커플룩을 맞춰 입을 정도로 좋아하는 거야. 순자 오늘 뭐 입고 나가나? 오케이. 그러면 내일 옷 중에서 뭐 입지? 이게 제일 잘 맞네? 톤 맞나?
비교해봐. 창밖에서 순자를 딱 보면서 순자랑 같은 옷을 입어야지. 아 맞다. 속에 폴라티 입었지. 가장 목이 긴 거. 이거 뭘 올려서 위치도 맞추고. 이게 순자 머릿속의 영수라고. 그러니까 순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세게 나가도 되는 거예요. 너 자꾸 그러면 안 만나줘. 순자 입장에서는 너 옥순 너 합리적으로 얘기해봐. 그러면 내가 만나줄 수는 있어. 너 지금 이게 순자 머릿속에 있는 건데 앞뒤가 안 맞는 실제 상황하고 다른 거지. 그러니까 영숙 씨도 헷갈린다고 얘기했어? 순자님한테 직접적으로 6대4라고 얘기했대. 근데 아무튼 영숙 씨도 괜히 근데 6대4라는 그 수치 자체도 너무 서운하다. 아니 솔로나라는 그런 곳이에요. 영숙님. 괜히 그 쑥다구리의 기운을 불어넣지 마. 6대4라는 그 수치 자체가 서운하다는 그 생각을 주입하지 말라고. 지금 영숙 씨는 영호라 씨와의 관계에서 잡돌이가 돼도 조금의 여력이 있지만 순자 씨가 만약 영숙님의 그런 거를 배워가면 큰일 나요. 막 썸을 타. 나는 네가 어떤 사람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했을 때 그 얘기를 듣고 옆에서 너한테 뭐가 되라고? 야 그런 남자 됐어. 야 접어. 주변에 그런 조언만 듣다가는 혼자 늙어갑니다. 주변에서 그렇게 조언해주는 사람을 멀리하세요. 야 네가 뭐가 아깝다고 야 그런 사람 만나니? 아직 내 마음은 좀 반반인 것 같아. 조금 시간을 줘. 옆에서 듣고 야 반반? 야 너무 서운하다. 그 자체가 너무 서운하다. 야 너 그렇게 안 좋아하는 사람 만나지 마. 그러면 안 됩니다. 영숙님은 의도한 게 아니겠지만 지금 독을 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6대4는 너무 서운하다. 그러니까 순자가 그러니까요. 7대3 했으면 몰라. 아니 본인이 4인데요? 7대3이면 본인이 3인데요? 그러니까 순자는 자기가 4라는 거는 상상도 못하죠. 왜냐면 나랑 커플로까지 했는데 지금. 그러니까 뭐 근데 정숙 씨는 아니 근데 7대3 해놓고 옥수님 선택하면 더 열받는 거 아니에요? 이 말은 정숙님은 그래도 아니 7대3 했어도 어차피 열받는데 그냥 마음 편하게 하시죠? 약간 이거에 가깝지. 그러니까 7대3이라고 했어도 아니 근데 3인데 왜 이야기를 했지? 정리하려나? 그러니까 순자는 이게 순자 씨가 좀 어떻게 보면 좀 잔인하다면 잔인한 건데 내가 1순위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2순위인 사람한테 자비가 없는 거야. 내가 이기고 있잖아요. 순자 머릿속에서는 실제로는 지고 있지만 내가 압도적으로 이기고 있잖아. 나한테만 표현하고 있는 압도적인 승리 중에 후발주자인데다가 약한 사람을 지금 굉장히 짓밟고 있거든요. 이것 봐라 숙취해소제다. 너 영수랑 얘기하고 왔어? 딱 외면하고. 이런 것들이 순자 씨가 너무 어리다. 그리고 이런 배려는 없다. 그러니까 6대4 하고 마음이 좀 상했어. 그러니까 순자 씨는 6대4로 마음이 상할 수 있는 이유가 남자친구가 나한테 60%라는 마음이야? 삐질 수 있지. 근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날 60%나 좋아해줘? 감사하지. 지금 상황 파악을 빨리 하셔야 되는데. 근데 이 뒤에 영수가 상철님하고 대화를 하는 장면에서 영수의 마음이 나오거든요. 원래는 순자가 1순위였지만 지금은 옥순이 1순위다. 옥순으로 바뀌었다. 전날 아침 옥순이 1순위가 됐고 이 전날 옥순과 2시간 대화를 하면서 영수는 굉장히 맘 편히 잤어요. 물론 그냥 할로의 스케줄이 바빠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아무튼 뭐 마음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서 영수가 여자들 방으로 찾아갑니다. 같이 케이크를 먹자고 하고 영수가 뭐 심심해서 왔어 하면서 여기 옆에 앉거든요. 그래서 순자 씨가 영수님 선크림 발랐어요? 순자 씨에게 선크림은 두 사람이 산책을 하는 어떤 그런 상징적인 거죠. 뭐 어떤 둘만의 어떤 메시지 같은 거지. 선크림은. 예를 들어서 뭐 상담 프로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부부간에 화해를 하는 그런 날은 문고리에다가 장미를 걸어놓는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순자에게 선크림은 하나의 메타포지. 선크림이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선크림이라는 것은 곧 관심이자 사랑이자 산책이지. 둘만의 시간을 의미하죠. 영수에게 선크림은 뭐예요? 햇빛을 막아주는 거. SPF 90? 75야? 그런 거죠. 영수에게 선크림이란 그런 거죠. 검버섯을 예방해주는 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다른 거야. 낯소리 안 가져온 거. 나의 피부에 소중한 거. 그래서 순자가 영수님 선크림 발랐어요? 그러니까 순자는 나랑 같이 산책할래요? 시간 좀 보낼래요? 근데 영수가 안 바른다 그래. 안 발라요 오늘은. 그러면 뭐 다시 세수해야 되니까 안 발라. 그럼 다시 세수해야 돼. 그래서 순자는 어떻게 보면 산책하자는 제안을 한 거고 영수는 거절한 거죠. 지금 약간 이게 이 두 사람의 현재 상황 같네요. 영수는 지금 약간 시큰둥해진 상태. 순자는 지금 자기가 굉장히 편안하고 지금 우위에 있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 상태. 이게 굉장히 편안한 상태. 근데 실제로는 아닌데 말이죠. 그러면서 뭐 현숙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마사지기를 이렇게 좀 조작을 해주니까 여기서 영수가 그러다가 멍든다. 그러다가 몸 아파 멍들어. 근데 이제 순자가 난 이미 마음에 멍이 많이 들어서 괜찮아요. 그렇게 약간 자기 마음이 그만큼 힘들다라는 걸 또 어필하고 그러면서 이제 주변의 사람들도 막 다 눈치를 보거든요. 근데 순자에게 까칠하게 군 게 아니라 진짜 선크림 바르려면 다시 꽃단장에 귀찮아서 그런 거니까요. 그럴 수 있죠. 그냥 여기서 시큰둥한 상태예요. 순자한테 막 일부러 유독 까칠하게 굴고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시큰둥한 거야. 그냥 뭐 왜 저래? 그냥 이런 정도지. 그래서 여기서 눈치를 사람들이 보는데 근데 또 결정적인 상황이 옥순 씨가 오니까 또 자기 케이크랑 우유만 들고 그냥 일어나 버려.
2층으로 올라가 버려. 옥순 씨 오니까. 근데 여기서 자리가 영수 앞자리밖에 없어가지고 그러긴 했는데 여기 영수 앞자리밖에 빈 게 없긴 했어요. 왜냐면 옆에 테이블은 이 두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다리를 뻗는 것도 뭐 그냥 무릎이 안 좋아서 그랬을 수도 있겠지. 근데 이제 순자가 이제 옥순을 보면서 어떻게 볼까? 물론 옥순 씨도 일부러 여기서 스크린 아웃을 했을 수도 있어. 여기서 이렇게 칸막이를 딱 친 걸 수도 있는데 뭐 아니겠죠. 그렇게까지 옥순 씨가 하지는 않았겠지. 굳이 불필요하거든. 그렇게는 옥순 씨가. 근데 어쨌건 순자는 옥순 저 여우 봐라. 방해로 들어와가지고 저거 지금 영수 탁 옆에 앉아가지고 다리로 탁 저거 막 신호주고 그냥 딱 한마디 한다고 저 얄미운 것. 내 남자친구한테 지금 꼬리치는 이렇게 이제 순간적으로 화가 나는 거지. 보기가 싫은 거지. 그리고 순자는 네가 실컷 그래 봐라. 영수는 나 좋아해. 나 좋아 미쳐. 영수 패션 업계에 있으면서 내 옷이랑 똑같은 옷 맞추려고 난리나. 나 지금 오늘 검은 옷 입는데 좀 이따 봐라. 영수 검은 옷 입고 나올걸? 하고 올라가는 거야. 이게 지금 순자 머릿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자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막 갖다 주려고요? 하는데 그냥 아니요 하고 올라가. 갖다 주려는 거 아니고 그냥 난 갈 거예요 하고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2층으로 그냥 올라왔더니 영숙 씨가 나 내려갈게요 하는데 이제 순자는 이거 주러 온 거 아니지? 그러면서 순자 씨는 이제 괜히 혼자 또 민망하니까 나 고독을 즐겨야겠어. 밑에 영수랑 옥수님이랑 있어서 너무 불편해요. 그러니까 이게 참 바보 같은 게 불편한 이유는 내가 영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불편한 거잖아요. 그래서 불편해서 하는 행동은 좋아하는 마음을 이룰 수 없는 방향으로 간단 말이에요. 이런 일들이 어렸을 때 참 많이 일어나죠. 내가 원하는 거랑 반대 방향으로 가게 만들죠. 우리를. 너무 불편해요. 화났어. 화난 순자. 그러니까 영수한테도 화나고 옥순한테도 화났겠지. 영수한테 화난 이유는 옥순 제대로 정리 안 하니까. 남자친구가 나랑 비밀 사내 연애 하는데 회식에서 커플인 거 안 들키려고 끝과 끝으로 앉았어. 예시를 드는 거예요. 남자친구를 좋아하는 다른 여직원이 남자친구 옆에 앉아가지고 아우 영수 씨는 왜 여자친구가 없지? 하면서 막 하는데 막 술 한잔 받아 한번 막 하면서 막 이거 뭐 삼두 이거 어떡하니 막 하면서 막 둘이서 막 꽁냥대. 거기서 끼어드는 옥순도 화나고 그거를 거부하지 않고 하하하 하고 웃으면서 멋쩍어 하는 남자친구도 빡쳐. 진짜 그래서 나 먼저 집에 갈게요 하고 일어나는 거야. 나 먼저 집에 갈게요 하고 일어나는 게 여자친구는 그래도 돼. 여자친구가 그러면 남자친구가 맞다 이거 뭐 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 조금은 시간차로 나와가지고 붙잡고 아니야 그러니까 하면서 하겠지. 여기서는 근데 사내 연애가 아니야. 방금 그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서 영수랑 순자가 사내 연애가 아니야. 그냥 그들도 아는 사이야. 그러면 순자가 먼저 집에 갈래요. 그럼 영수가 네 잘 가요 하고 끝이야. 그리고 그날 옥순 씨랑 영수 씨랑 오래 같이 있어. 그러면 그 다음날부터 여기는 이제 공개 커플이 돼버려. 그럼 뭐야 그게. 그렇게 돼버릴 수가 있다는 거야. 잘 가 이렇게 돼버린다고. 근데 이제 순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커플이라고 생각하니까 나 집에 갈래. 이러면 막 영수가 안절부절 못하지. 내가 지금 뭐란 거야? 이렇게 돼버리지. 순자 머릿속에서. 순자는 이러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 될 줄 아는 거죠. 아니 커플끼리는 갈게 이러면은 왜 그래 회식이라 그런 거잖아 하고 뭔가 그러겠지. 이거는 나 갈게 그래 조심히 가요. 그리고 갑자기 옆에 앉아있던 광수가 나도 같은 방향인데 같이 가요. 광수가 같이 가면서 계속 말 걸어. 근데 순자 씨는 이쪽에 살아요? 근데 남친은 언제 헤어졌어요? 계속 같이 가. 내려서 같이 내려. 저도 이 근처에 내려서 걸어가죠. 모셔다 드리고 갈게요. 같이 가. 집 앞까지 데려다줘.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순자 씨는 아무도 지금 순자 씨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아요. 이제 어른들 세계에서는. 이게 지금 순자 씨가 판단한 상황이 실제랑 달라서 가장 문제야. 그렇게 이제 순자 씨는 자신의 어떤 불편함을 온몸으로 풍기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여자분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옥순 씨는 좀 늦게 합류했어. 옥순 씨가 이렇게 늦게 합류하는 걸 보면 옥순과 영수가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여기서 막 영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심지어 영수 얘기를 하고 있던 것도 아니야. 근데 이제 옥순 씨가 올라왔어요. 그래서 옥순 씨가 와가지고 점심 먹을 거 있어요? 하고 뭐 다 털어서 먹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때 순자 씨 그냥 고개 숙이고 눈도 안 마주쳐. 그러면서 불편해. 이러니까 옆에서 막 웃어. 그러니까 이제 순자 씨를 그냥 어리게 보고는 있는데 옥순 씨는 그런 게 굉장히 스트레스가 쌓일 수 있죠. 푹 숙이고 있다가 옥순 가면 불편해. 옆에서 왜 그래 이렇게 되는데 그게 옥순 씨가 쓸 수 있죠. 그러면서 이제 옥순 씨가 영수한테 가가지고 순자한테 좀 얘기해봐야 될 것 같아라는 말을 여기서 할 거야 아마. 그래서 영수가 순자한테 가서 얘기를 하거든요. 길에서 만나가지고 순자 찾으러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차피 밥 준비하고 있으니까 잠깐만 돌고 가자. 그러면서 순자랑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마저도 옥순 씨가 다시 장면을 보면 굉장히 자존심 상할 거야. 옥순이 영수한테 순자한테 가봐 해서 간 것처럼 돼버렸거든요. 방송에서는. 그걸 안 했어도 영수가 뭐 순자한테 얘기는 했겠지만 좀 그런 것 같아요. 옥순 씨는 순자가 아무리 자기보다 먼저 했고 뭐 6위고 내가 사라여서 시작했다고 한들 순자는 상대가 안 돼요. 그냥 뭐 외모나 조건을 떠나서 하는 행동이 옥순이 봤을 때 쟤는 내 상대가 아니다. 같은 동급 상대로 보지 않아. 그래서 여유가 있어.
그러면서 여기서 순자님 파이팅하라고 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현숙님 얘기해주고. 그래서 영수가 모릅니다. 뭐 하고 있었어요? 순자는 팔짱 딱 끼고 그냥 누워서 얘기하고 있었지. 그러니까 아까 순자가 바라보는 이것과 영수가 바라보는 이게 다른데, 순자가 바라보는 이거는 아까 회식 구석자리 있다가 남자친구 보고 저 먼저 갈게요 하고 가버린 거야. 그래서 남자친구가 집 근처로 왔어. 띵동 띵동. 순자야 잠깐 나와봐. 볼 줄 알고 화장 안 지우고 있었어. 딱 팔짱 끼고. 왜 왔어? 남자친구가 물어봐. 뭐 하고 있었어? 순자가 그냥 누워 있었지. 자려고 했는데 왜 왔어? 아직 화장 안 지워져 있어. 자려고 했는데 왜 왔어? 순자야 아까 회식이라 그런 거잖아. 어떻게 널 챙기니? 알아. 됐어. 이런 상황이야. 순자가 보는 상황이야 이게. 근데 영수가 보는 상황은 어때? 영수가 보는 상황은 옆에 이제 옥순이 영수씨, 순자씨 좀 기분 상한 것 같아. 왜 저런지 모르겠는데 가서 좀 잘 풀고 와. 알았어 옥순아. 가서 순자 좀 얘기해주고 올게. 순자씨 왜 불편하게 왜 그래요? 하러 온 거야. 띵동. 순자씨 왜 왔어요? 아 불편하게 왜 그래요? 옥순씨도 신경 쓰고 뭐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이게 두 사람이 보는 상황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순자 씨가 누워서 얘기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영수가 아 누워서 그냥 얘기하고 있었죠? 하면서 이제 그런 말투를 막 흉내내. 영수는 뭐 그래서 어땠어요? 그래서 영수는 아니 선택 어떻게 할지 알고 있었잖아. 그러니까 영수는 내가 옥순 선택할 거 알고 있었잖아. 왜 이렇게 삐진 거야? 순자는 영수가 진짜 옥순 선택할 줄 몰랐거든요. 그리고 선택도 진심에서 우러난 게 아니라고 믿고 있거든. 근데 저 상황에서 옥순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착한 모습 유지하면서 영수 마음 얻고 나가면 되죠. 베스트지 뭐. 어차피 뭐 순자랑 계속 안 봐도 되는데 뭐. 그래서 순자는 그냥 섭섭했죠. 그러니까 영수가 나는 생각이 많아졌어. 순자가 생각이 많아졌어? 나는 괜찮았는데? 그러니까 순자는 영수가 나를 좋아하는데 나는 괜찮다. 영수한테 삐진 거지 괜찮다. 그러니까 순자는 영수는 어차피 나를 좋아해. 그러니까 괜찮았다는 건 그냥 자존심 부리는 거지. 근데 영수가 이제 생각이 많아진 거는 순자였다가 이제 옥순인데 옥순으로 그냥 갈지 그래도 순자를 한 번 더 봐야 될지 이 고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순자가 생각하는 영수가 생각이 많다는 건 뭐야? 순자가 삐진 것 같은데 어떡하지? 순자의 마음을 어떻게 돌리지?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순자가 말하는 나는 괜찮았는데 이거는 너 내 마음 다시 돌려봐. 이러다 나 삐진 풀어봐. 이거거든요. 지금 순자는. 근데 영수가 마음이 복잡하다는 거는 너를 정리할지 말지 고민이다. 이거에서 생각이 많아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수가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고 싶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순자가 제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이렇게 말은 좋은 말 들어와가지고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는 게 순자 씨는 마음이 이끄는 대로 하지 않고 감정이 이끄는 대로 하죠. 마음이 이끄는 것과 감정이 이끄는 게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마음이 이끄는 것대로 해도 안 되기는 해요. 근데 마음과 감정은 뭐 디테일하게 보면 전부 다 우리의 뇌의 신호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차이가 있는 게 마음이 이끄는 건 내가 바라는 거를 이루는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감정은 그 순간에 감정을 표출하는 거거든요. 순자 씨는 감정을 표출하는 쪽에 가까워요. 마음이 이끄는 대로 안 하고 있어요. 감정이 이끄는 대로 하고 있지. 그것도 순간순간 감정이 이끄는 대로 하고 있지. 그래서 영수가 물어봐요. 그 마음이 어떤데요? 아직 제가 1순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순자가 영수가 분명히 선술집에서 말을 해줬는데도 그걸 못 알아듣고 되게 바보 같은 질문을 하는데 내가 1순위예요?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때 순자가 그런 거 왜 확인하는 거예요? 아니 영수가 선술집에서 분명히 말했거든. 내 선택은 그런 것들을 토대로 나의 마음속의 순위는 그게 영향을 미친다고 분명히 거기서도 말했고 여기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순자는 그거 왜 확인해요? 나의 선택들이 영향을 끼친다면 얘기 안 할래요. 아니 그거 영향 끼친다고 진작 얘기했잖아요. 선술집에서 이미 얘기했잖아. 그걸로 이미 순위가 매겨졌다고까지 얘기했잖아요. 다 얘기했는데 여기서 그 말을 못 알아듣고 또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나의 선택들이 영향을 끼친다면 얘기 안 할래요. 본인의 선택이 영향을 끼친다고 영수가 선술집에서부터 얘기해가지고 본인이 순위가 떨어졌다고 얘기해줬잖아요. 그걸 얘기했는데 저거를 나에게 얘기 안 할래요. 상처랑 산책하고 이런 거 영수가 다 신경 썼었는데 그때는 순자가 1순위였던 시점에서 순자의 그런 행동들이 순자의 선택에 영향을 끼쳤거든요. 아주 옛날에는 그런 때도 있었을지도 모르지. 뭐 여자가 여러 선택을 하더라도 남자는 지고지순하게 그 여성을 기다리는, 이 여자가 심지어 결혼까지 해도 기다리는, 결혼하고 뭐 이혼하고 아니면 뭐 그렇게 할 때까지 기다리는 그런 위대한 유산류의 로맨스가 있었죠. 뭐 그런 사람도 보니까 뭐 이혼 수녀 캠프에도 가끔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갑수가 그러겠어? 네가 날 선택해야 너를 바라볼까 말까인데 네 선택을 얘기 안 한다고? 그러면 됐어가 돼버린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갑수가 나는 그렇다. 네 선택이, 사람들의 선택이 영향을 끼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이거는 갑수여서가 아니고, 그러니까 영수가 갑이어서가 아니고, 갑이어서도 있지만 영수 씨는 내가 선택한 사람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경험을 어려서부터 했던 사람은 아닌데 나이가 들면서 몇 번 경험하면서 좀 충격으로 남아있는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나를 안 선택할 만한 사람한테 굳이 가가지고 자존심 상하고 싶지 않아요. 나의 선택에 영향을 끼친다면 얘기 안 할래요.
선택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지금 미친 듯이 얘기를 해야 돼요. 더 강조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서 순자 씨가 지금 영수가 생각했을 때 아, 얘 왜 이렇게 바보같이 얘기를 하지? 답답하게 굴지? 그러니까 영수가 듣다 답답해가지고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순자가 옥수님의 비중이 그렇게 클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옥수님이 40일지 몰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도 순자 씨는 얘기해봐요 이렇게 팔짱 끼고 얘기를 하려다가 결국 본인이 먼저 얘기하는 셈이잖아요. 옥수님 비중이 그렇게 클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순자 입장에서는 아니 나한테 그렇게 옷까지 맞춰 입고 나한테 마음을 그렇게 표현해놓고 왜 옥순을 그렇게 40이나 생각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런 마음 없잖아. 옥순한테 40마음 없잖아. 왜 괜히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 힘들게 하는 거야. 너 나랑 커플이면서 왜 그 여자애랑 차 마시자고 한다고 쪼로로 가가지고 마셔주고 그러는 거야. 그런 거거든요. 왜 옥순에 대한 마음이 커질까? 그냥 그게 있었대. 그러니까 영수가 아니 왜 대화 신청 안 했어요? 어제는 왜 대화하지 않았어요? 어제 그러니까 순자가 대화하자고도 안 했어. 그러니까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이 전날도 그래서 옥순 씨랑 신나게 대화하고 점점 옥순 씨랑 가까워져 버리고 있지. 그러니까 여기서 또 순자 씨가 뭐 옥수님이랑 대화 잘하고 있는데 하면서 거기서 대화를 안 했지. 그러니까 여기서 영수가 내가 지금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진짜 와 영수도 영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아니 여기서 아 그래요? 알았어요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이게 지금 영수가 갑자기 너무 객관적으로 순자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 그래도 40이야. 최선을 다해. 너 아직 지금 네 옆에 아직 이 넓은 어장을 봐. 아직 헤엄칠 공간이 많아. 확실히 헤엄치면 어장에서 건져질 수 있어. 자 끝까지 힘을 내라고. 어장에서 끝나고 싶어? 지금까지 달려온 게 아깝지 않아? 자 헤엄쳐. 너의 활기참을 보여주라고 지금. 지금 아니 이게 진짜 영수도 영수야 진짜. 너 건져질 수 있어. 야 너도 건져질 수 있다고 지금. 근데 이제 그 영수도 순자 씨가 기죽어 있고 막 이런 거 그리고 애처럼 구는 게 답답해서 했던 말이라고는 생각해요. 근데 그 말의 맥락으로 따져보면 결국 힘내서 너도 싸워. 끝까지 나를 얻기 위해서 싸워가 되거든요. 왜 그리 다운돼 있어? 이거를 지금 하는데 그러니까 영수도 그냥 맥락상으로 저게 어떤 의미인지 그러니까 여기서 영수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떨어져 앉고 자리도 있었는데 뭐 순자는 자리 없었어요. 근데 자리 있었고 그래서 영수가 내가 만약에 순자님 상태였잖아요? 내가 사잖아? 다른 여자가 6이고? 그러니까 여기서 밝혀졌어 갑자기. 내가 사? 갑자기 뒤통수 빵! 내가 사였어? 내가 96 아니고? 내가 사야? 내가 뒤통수 빵. 그러니까 영수는 순자가 확고하게 40이에요. 40도 안 돼 이제 점점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순자한테 정말 동기로서 격려하는 거야. 동기로서 채찍질하는 거야. 순자 끝까지 힘을 내야지 뭐 하는 거야. 근데 그게 영수가 할 말은 아니죠. 그러니까 또 갑으로 살아오시고 갑인 상황이라 하실 수 있는 말인데 순자 사가 되잖아. 긍정적으로 생각해. 물이 반밖에 없다가 아니라 반이나 있다라고 생각하라고. 4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4라 된다고 생각하라고. 자 일어나 순자 마지막까지 달려. 쟁취해야지. 나라는 이 보상을 눈앞에 두고 놓칠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영수가 여기서 뭔가를 말을 이어가려고 했는데 순자 씨가 그게 깜짝 놀래. 옥수님이 6이었어요? 깜짝 놀래. 그러니까 영수가 아니 얘기 안 했나? 그러니까 순자가 엄청 놀래. 그러니까 여기서 순자 씨가 갑자기 현실이 한 번에 밀려왔어. 자신감 넘쳤던 지난날이 스쳐가는. 그렇구나. 내가 4였구나. 그러니까 옥순이 6이었어. 순자는 충격을 먹었죠. 이 맥락상으로 보면 영수 씨도 평범하진 않아. 이게 영수가 아니고 제3자였으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영수가 되게 멋있는 조언이 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순자가 상철에게 마음으로 어제 영수가 와서 그런가. 어제 상철하고 왜 얘기 안 했어요? 아 그냥 상철 영숙이랑 얘기하고 있고. 아유 지금 순자 지금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지. 아무리 상철이 네가 사라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야죠. 할 수 있어. 근데 그게 자기야. 지금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너보다 더 좋아하는 여자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내 마음을 얻으려고 최선을 다해야지. 이게 뭐냐 이게. 이건 또 새로운 의미의 유체이탈인데 이거. 갑수식 유체이탈인가? 그러니까 이 의도는 알겠어. 의도는 알겠는데,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순자 격려해서 어떤 동기로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으로 임하자라는 건 알겠는데, 이게 참 본인이 말할 위치는 아닌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여기서 순자가 충격 먹어. 내가 사였구나. 그러면서 아니 근데 너무한 게 내가 왜 산지 모르겠어요. 아니 말해줬잖아요 순자님. 순자님이 이 도토리 안에서 영수가 스스로 밝혀준 영수의 중요한 속성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어. 영수는 나를 얼만큼 좋아해주는가. 얼만큼 영수라는 종교에 독실한가. 종교는 원래 2개 가지면 안 되잖아요. 얼마만큼 나에게 확실하게 귀의해 있는가.
믿음이 얼마나 순결한가 그거를 보는 사람이잖아요. 그걸 얘기했단 말이야. 그걸로 순위가 정해졌다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내가 왜 사인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앞에서도 내 마음 말하지 않겠다고 하고 내가 왜 사예요? 덜 끌린다는 거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바보 같은 소리예요. 영수가 6이냐 4냐는 게 6인 사람이 더 끌려서 6이라고 했어요? 애초에 아니라고 했잖아. 영수가 다 말한 대답이 있었잖아요. 그걸 본인이 까먹고 있는 거야. 영수가 끌리는 사람이 6이라고 했어? 아니에요. 안 그랬어. 다 말해줬어요. 영수 씨의 사고방식 그리고 이런 자신감이 참 부담스러운데 그런데 어쨌건 순자한테 말을 다 해줬죠. 근데 그게 너무 일반적이지 않아서 순자 씨가 믿기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믿기가 힘들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영수가 다시 한번 설명해요. 일련의 행동들 때문에 순자님이 1순위였는데 바뀌었어요. 우리는 이게 그냥 사실인 거 알죠, 이제. 삐지는 거, 뭐 멀리 앉기, 그리고 그런 행동들. 일단 삐진 게 제일 크지. 삐진 거,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놀리는 거,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행동들. 영수는 자기 자신을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인데. 옥순 씨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도 그런 적은 없죠. 그래서 이게 결국 삐짐 사건. 나에게 대하는 행동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기웃거리는 행동들. 이런 것들 때문에 바뀐 거지. 너의 행동이 1순위에서 2순위로 내려왔다. 근데 순자는 내가 더 끌리는 거 아니었어? 그냥 끌림으로만 생각해. 영수는 끌림으로 선택할 나이는 지났어요. 애초에 그리고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그래서 1순위였는데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순자가 이제서야 아 그렇구나 이러고 있어. 이거를 선술집에서 얘기를 해줬는데도 몰랐죠. 그러니까 여기서 영수가 계속 얘기를 이어가요. 만약에 내가 순자님 입장이었으면 어떻게든 영수를 끌고 나가서 얘기를 해보고 그랬을 텐데 자기가 영수인데 이렇게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지? 어떻게든 영수를 끌고 나가서 얘기해보려고 그랬을 것 같은데 안 그래서 영수 삐졌죠. 본인이 영수인데 왜? 그래서 영수는 기다렸어. 오늘 여러분들 많이 와주시니까 철웅이가 기분이 좋네요. 영수님 본인이 영수인데요? 뭐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어쨌건 객관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어떻게든 영수를 끌고 나가서 얘기해보고 그랬을 것 같은데 내가 진짜 답답해가지고 이상한 3인칭 화법을 영수도 영수고 순자도 순자고 참 여기도 그러니까 이게 일방이 아니라 여기도 쌍방이라니까 아유 어떻게든 영수 끌고 나서 얘기해보고 그랬을 텐데 아유 답답해가지고 순자야 네가 그러고 있을 때냐? 그러니까 여기서 순자님도 이게 순자님 확실히 좀 애 같은 면이 이런 데서 또 드러나는데 실은 내가 여유로웠어. 6이 나라고 무조건 생각해서 그래서 막 여유로웠다고. 이제서야 오히려 아까 그 삐진 티가 풀리죠. 자기 혼자 사내 연애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다가 이 사람이 남자친구 아니라는 걸 깨닫고 이 사람이 집까지 와준 게 고마워지는 거야. 이 사람이 남자친구인데 집까지 찾아왔으면 이럴 걸 왜 그랬어? 라고 화가 나 있지만 이 사람이 남자친구가 아닌데 집까지 찾아와서 걱정해주는 거면 뭐 고맙거나 무섭겠죠. 그래서 순자는 그럴 수 있지. 오해할 만하지라고 그냥 스스로 위로를 하고 있어요. 아까 영철님 분석 올라갔는데 많이 봐주시더라고요. 아주 철우가 기분이 좋아요. 영수가 어쨌든 순자님 그런 상황이고 저는 어제 말한 대로 지금은 조금 더 옥수님한테 마음이 가 있는 상태고 만약에 오늘 휴대권 걸고 게임해가지고 내가 따면 순자님한테 쓸 것 같다고 얘기했거든요. 어쨌건 옥순과는 1대1 해봤는데 순자님이랑 다대1이었잖아. 그래서 1대1로 데이트하면서 생각을 완전히 정리하려고 했었어. 근데 했었는데 휴대권을 못 땄죠. 그리고 땄어도 순자한테 썼을지는 모르겠어요. 안 썼을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옥수님이 영수 휴대권 못 따게 했잖아. 줄다리기에서 일단 진 건 어쩔 수 없었고 시에서도 옥순 씨가 영수 광수에서 광수한테 투표해요. 옥순 씨가 영수 휴대 못 나가게. 근데 광수가 자기한테 신청할 줄 몰랐지. 그러니까 여기서 순자는 충격을 먹는 거죠. 내가 사라니, 내가 겨우 사라니. 당연히 6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영수가 나한테 한 말이 더 노력하라는 건지 다른 의미인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근데 영수의 말이 이게 보통의 사람이라면 저 아직 순자 씨에 대해서 마음이 있어요. 자기라고 내 마음을 얘기했을 거거든요. 순자 씨, 내가 순자 씨에게 휴대권 써서 한 번 더 알아보려고 합니다라고 내 마음을 얘기할 텐데 영수는 너 끝난 거 아니야. 영수가 기다린다. 파이팅! 이게 갑수다. 이게 갑으로 살아온 사람들의 사고방식이다. 보통은 나는 아직 너에 대해서 마음이 모르겠어. 아직 너에 대한 마음도 있어. 그래서 우리 한번 만나보자. 한번 이렇게 데이트 나가보자. 난 지금 그 생각하고 있거든. 너무 삐지지 말고 그러지 마. 내 마음을 나도 모르겠으니까. 이게 원래 보통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일어나! 영수가 기다린다 지금. 언제까지 어장에 있을 거냐. 언제까지 어장 속에서 살 거냐. 그대 언제까지 그러고 살 건가. 일어나! 파이팅!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영수에게. 그렇죠. 다르다. 근데 이제 그만큼 영수가 순자를 애로 보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순자는 뭔가 되게 챙겨줘야 되고 좀 애 같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조언을 해줘야 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되게 대등한 어른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영수가 갑이어서 나오는 행동이기도 하지만 순자가 그만큼 애 같은 행동을 해왔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 같기도 해요. 순자는 애로 대. 얘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응? 조교는 여러분들이 하는 거에 따라서 악마가 될 수도 천사가 될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보고 싶습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런 지금 상황이 됐죠. 거의 수련해온 학생 대하듯 해버리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순자는 아니 나랑 왜 휴대권을 쓰려고 하지? 그게 오히려 이해가 안 돼. 그래도 어쨌건 중간에 1순위였던 사람이니 한번 마지막으로 알아보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려는 게 이제 영수의 생각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순자 씨가 어른스러운 면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순자 씨는 이래저래 후반부에서는 마음이 좀 많이 안 좋을 거예요. 영수랑 내가 커플이 됐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뭐 옥순과 나를 여전히 저울질하고 있다고 하고 그것도 기가 찼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1순위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하루하루 계속해서 마음이 무거울 텐데 영수는 만약에 제가 휴대권을 따면 뭔가 좀 시간을 갖고 순자님에 대한 생각을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는데 제가 어쨌든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 좀 순자님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고 싶은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순자가 얼마나 적극적인가를 보고 그 적극적인 옥순과 순자가 둘 다 똑같이 적극적인 동일 조건 하에 내가 그나마 나은 쪽이 어느 쪽일까? 그나마 제가 그나마라고 했나요? 왜 그나마라고 했죠? 그나마는 아닌데 아닌데 왜 말했어요? 미안합니다. 미안할 짓을 왜 했죠?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나마 더 나은 쪽을 선택했다. 동일 조건을 맞추려는. 그래서 순자의 적극적인 모습을 보고 싶은 것도 있었고 다른 남자보다 나에게 좀 더 집중해줬으면 하는 바람. 야 이게 진짜 이번에 영철 아니었으면 이것도 굉장히 비난받을 수 있는 말인데 이것도 지금 순자가 이순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보다 나에게 집중해줬으면 한다라는 게 너무너무 솔직한 표현이죠. 이게 내가 이 사람을 선택을 안 할 가능성이 높은데 너는 나만 바라봐. 난 너를 선택을 할 가능성이 40%밖에 안 돼. 너를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60%지만 넌 나만 바라봐. 야, 이거를 태양께서 진작에 예측을 하셨군요. 그 노래 가사가 뭐죠? 눈, 코, 입인가? 그냥 값으로 바꿔. 이게 너를 선택할 확률 40%. 하지만 넌 나만 바라봐. 이번에 진짜 영철님, 영숙님, 뭐 순자님까지 실은 굉장히 쟁쟁해가지고 상대적으로 영수님은 굉장히 묻혔어. 그래서 어쨌건 그런 의미로 말을 한 거고 그렇게 이제 휴대권 따는 걸로 넘어갔는데 영수님이 좀 운이 안 좋았죠. 가위바위보로 팀이 나뉘었는데 영수님 팀 쪽이 전체적으로 좀 체급이 낮았어. 일단 몸 쓸 줄 모르는 사람. 영식은 이게 우리가 능력치 배분하잖아요. 근데 그 운동, 체력, 몸 쓰는 것 쪽에는 배분을 안 했어. 능력치 배분을. 영식 씨는 그냥 전부 다 올인했잖아요. 다른 쪽 직업, 지식 이쪽에 올인해가지고 그쪽이 제로야, 제로. 그리고 영호님은 일단 체급에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수님이 팀운이 너무 없었죠. 그래서 영수님 팀이 만약에 이겼다면 영수님이 그냥 단연코 땄을 것 같은데 영식, 광수, 영수 이렇게 셋이 한 팀이었어야 그나마 밸런스가 맞았던 게 아닌가. 영식님은 마이너스 0.5 괜찮아요. 영식님은 똑똑하니까요. 잘생기고 똑똑했으니까 운동까지 잘하지 않아도 되죠. 아무튼 그래서 영수님네가 졌죠. 그래서 결과는 순자도 영수도 둘 다 못 땄어요. 결국 상철 씨가 휴대권을 따고요. 휴대권을 하나도 못 딴 순자님 부글부글하죠. 아우 열받아 막 이러고 있어. 질투나. 그러면서 여기서 순자가 이제 현숙한테 얘기합니다. 아니 본인이 순자 같았으면 열심히 자기한테 대화 신청하려고 노력했을 것 같대. 그러니까 현숙이 아니 뭐 어필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순자도 아니 본인은 가만히 있으면서 왜 여자들만 잘하길 바라는 거지? 그걸 인제 알았어요? 근데 영수님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이 자기를 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특별히 노력을 안 하는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영자가. 영수는 영자를 좋아하는데 영자가 자기를 안 좋아하니까 그래서 노력을 안 한다고 하는데 지금 아니에요. 지금 순자 씨가 잘 모르고 이거에 대해서는 좀 물론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영자는 지금 영수한테 거의 넘어왔어. 영수는 영자에 대한 마음을 막 거의 접었어요. 그래서 이게 상황이 좀 웃겨졌어. 역시 미남이 최상의 포식자인가? 라는 그런 생각이 살짝 들 정도로 지금 영자만 영수가 아쉬운 상황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것도 다음 주에 영수 옥순이 되면 내가 이거에 대한 설명을 더 하고 아니면 이 가설은 폐기할 거야. 게다가 상황적인 것도 있죠. 영자 씨가 아쉬운 상황이지. 영수는 옥순도 있고 순자도 있고 영자는 영식에 대해서 불만이 굉장히 커져버렸으니까. 근데 이제 순자는 영자가 자기를 안 좋아해서 그래서 특별히 노력을 안 하는 느낌도 있어요. 순자가 이렇게 영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져요. 영수는 영자가 자기에 대해서 마음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고 해도 노력 안 했어. 가능성이 없다고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일단 영식을 선택한다는 말에 그럼 됐다 하고 안 갔어. 대화의 결에는 지능 수준도 포함이 될 수 있죠. 그러면서 순자 씨는 지금 이래저래 답답하죠. 휴대권도 못 따고 영수는 또 옥순하고 데이트 나가고 내가 6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4고 이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데 상철이 휴대권을 씁니다. 밥 먹으러 가자고. 그러니까 너무 고마워. 고맙지만 의미 없다. 순자님은 의미 없죠. 그래서 이때 데이트를 하고 상철 씨는 뭐 나름 플러팅을 한답시고 하는데 이 데이트 장면은 이제 상철 파트에서 했으니까요. 이 데이트 끝나고 상철은 물론 순자 씨 탓은 아니에요. 그냥 하기가 싫어요. 집에 갈래요.
집에 보내줘요. 집에 보내줘요라고. 누가 보면 솔로나라 감금된 줄 알겠어. 지금 집에 보내달라고 상철 씨는 얘기하고 있죠. 순자 씨도 데이트 한 줄 평. 참치가 맛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순자 씨도 상철에 대해서 이 데이트에 몰입하지 못하는 상철도 그렇고 머릿속에는 영수 생각밖에 없으니까. 영수가 씨앗을 심어놨거든요. 너 나한테 노력해야지. 그래서 그렇게 온몸을 내던진 휴대권 저한테 써주셔서 감사했고 감동도 있긴 했지만 내 이성적인 느낌은 들지 않았다. 상철 씨가 너무 처져 있긴 했지. 카툰 와요 이러고 있고 예민하게 굴고 이러니까 더 별로로 보였겠지. 그래서 순자는 저는 몸이 좋고 운동을 하는 근육질 체형의 시커먼 사람이 좋습니다. 밥셉 떠오르는군요. 그렇게 순자 씨는 마지막에 갑자기 피지컬을 외치면서 이번 회차가 끝납니다.